구독하기 왜 안 눌러요? 제발 눌러주세요. 시댁에서 명절 음식 LA갈비는 신우 싸주시고 저희는 전과 나물, 잡채 등을 잔뜩 싸주셨어요. 명절 세고 돌아와 몇 끼니마다 비빔밥 전 잡채를 먹었지만 여전히 남았고 저녁에 데우려고 보니 좀 신 듯하여 버렸습니다. 저녁 먹다가 남편이 엄마가 싸준 거 다 먹었어? 라고 물어보길래 신 것 같아서 버렸다고 하니 노발대발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걸 버려? 장모님이 싸주신 음식 내가 버리면 화 안 나? 라길래 여보 그 음식 다 내가 한 거야 라고 하니 입국 닫고 한참을 노려보다가 그래도 엄마가 우리 생각해서 싸주신 건데 버리는 건 아니지. 라길래 정말 생각했으면 LA갈비 싸주셨겠지. 고모 전화 왔더라. 갈비 양념 뭐 넣어서 했냐고. 맛있다고. 난 맛도 못 봤는데. 그러니 숟가락 탁 내려놓고 삐져서 아들 방에 들어와서 안 나오는 중. 아니 왜 지가 삐지죠? 오늘은 거실에서 자야지. 안방에 들어가면 슬그머니 나와서 라면 끓이겠지. 댓글입니다. 신 걸 처먹였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신 거 남편만 줘요. 애들이랑 님은 드시지 말고 상해서 버린다고 하면 난리쳐서 아빠만 먹는 거라고 하시고요. 배탈 나봐야 정신 차리지. 추가 글입니다. 와, 아들 유치원 보내고 출근해서 확인해보니 댓글이 재밌네요. 궁금해하신 거 몇 개만 답드릴게요. 1. 음식은 정말 며느리가 다 했는가? 시어머니 무릎을 다치셔서 올해 음식은 제가 전두지휘했고 전부치기, 재료 채 썰거나 다지고 손질하기, 설거지 뒷정리 등은 시아버지 남편이. 어쨌든 제가 거의 다 한 건 맞아요. 평소에는 시어머니가 다 해놓으시고 전부치는 정도만 합니다. 2. LA갈비는 왜 신우만 줬는가? 그러게요. 애초에 그 갈비도 제 가게 거래처에서 보내준 건데 말이죠. 2세트 들어와서 시댁이 하나, 친정이 하나 보냈고 시모도 양가에 보낸 거 알고 계셨어요. 친정에서 먹으라고 일부러 안 사준 건가 모르겠네요. 금요일 점심쯤 시댁에 도착해서 가족들 싹동원해서 전을 부치다가 속이 느끼하다며 칼칼한 거 먹자 해서 동태탕 끓여 먹고 명절날 아침에 떡국 먹고 갈비를 구울 틈이 없었어요. 신우 오면 구워 먹자며 점심 먹고 놀다가 천천히 가라는 거 아침 먹고 친정에 갔고 양이 얼마 안 되어서 이따 신우네 오고 시어머님 오면 양이 부족하겠대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몽땅 신우 싸줄 줄은 몰랐네요. 만약 가족들 맛있게 구워 먹었다면 서운하지 않았을 텐데 신우 몽땅 싸줬다니 기분이 나빴어요. 신우가 전화한 건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전화한 거고 맛도 못 봤다는 말에 신우도 깜짝 놀랐어요. 친정에서 실컷 먹기는 했죠. 3. 남편은 라면을 끓여 먹었을까? 어제 글 올리고 소파에 있는데 방에서 슬그머니 나와서는 저녁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더니 출출하네. 뭐 시켜 먹을까? 라면 끓일까? 이러면서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었단 듯이 눈치도 좀 살피다가 내일 저녁에 갈비집 갈까? 이러면서 궁둥이 들이밈. 짧게 대화하고 사과 받을 거 받고 라면 2개 끓이길래 못 이기는 척 같이 먹고 풀었어요. 허무한 결말 죄송.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뭐. 다만 댓글들 읽으며 현타는 오네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고 밀키트 끓이는 수준으로 요리를 못하는데 며느리병 걸려서 음식한다고 검색하고 아둥바둥했던 게 참. 다음 사연입니다. 고깃집에서 뚱뚱한 아줌마가 나보고 뚱뚱하다고 하길래 시어머니가 달려나와서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산한 지 2달 되는 32살 여자입니다. 제가 임신 전에는 키 167에 몸무게 52, 53 왔다 갔다 했거든요. 출산 후에 다이어트도 해보고 했는데도 지금 현재 63kg예요. 임신 전 몸무게보다 10kg나 쪄있는 상태라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 편인데 몸무게가 줄지가 않네요. 임신할 때 입덧은 없었고 먹덧이라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일단 입덧이 없으니 그전처럼 잘 먹긴 했어요. 그렇다고 임신 때 양이 확 늘었다거나 특별히 군것질을 많이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허기지면 안 되니까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 먹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중간에 허기지면 두유 한 팩 먹고 집에서 저녁밥 먹고 이게 끝이거든요. 야식 먹는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잘 안 먹어요. 음료수는 좋아해서 자주 먹는데 이것도 임신 전부터 꾸준히 그래왔고요. 식단에서는 특별하게 바뀐 게 없는데
왜 이렇게 몸무게가 불어났는지. 그래도 임신 때보다 10kg가 찌긴 했어도 그 전에 날씬한 편이었어서 지금은 보통에서 통통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남편은 살 뭐하러 빼? 보기 좋구만. 다이어트 하지 말고 많이 먹어. 난 지금이 딱 좋아. 라고 하긴 한데 지금부터 못 빼면 그전 몸무게로 나중에 영영 못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네요. 친정부모님도 시부모님들도 모두 지금이 낫다고는 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일 아빠 생신이신데 고깃집 갈까 하는데 괜찮지? 나야 뭐 내가 조금 먹으면 되니까 괜찮아. 고깃집 가자. 땡큐. 요즘 매일 소식하는 저에게 남편은 뭐든 물어봐요. 참 고맙죠. 다이어트 하고 싶어도 옆에서 살쪘다고 뭐라 하면 짜증이 나서 막 더 먹고 싶고 그럴 텐데 저희 집은 그냥 제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남편과 시부모님들과 고깃집을 갔어요. 소고기요. 한우 꽃등심집이요. 꽃등심만 아니었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텐데. 저는 원래 고기를 많이 안 좋아해요. 삼겹살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그냥 느끼하달까?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양으로 치면 0.5인분 정도? 닭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소고기는 환장을 합니다. 미국산, 호주산 안 가려요. 다 잘 먹습니다. 근데 한우 꽃등심이라니. 꽃등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꽃등심집이어도 많이 안 먹으려고 가기 전에 물배 채웠어요. 물 많이 먹으면 아무래도 좀 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이 집 고기가 맛있는 건지 제가 꽃등심에 환장한 건지 먹다 보니 너무 맛있어서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단지 화장실만 들락날락 했을 뿐. 오늘 세아가 생일이야? 잘 먹어서 좋다. 많이 먹어. 그래, 이럴 때 아니면 이런 거 언제 먹냐? 많이 먹어라. 라고들 하셨어요. 출산 이후 정말 최고로 많이 먹었네요. 먹다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데 옆칸에서 야, 대박이야. 화장실 오면서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어떤 여자 걸씬 들렸어. 허겁지겁 막 먹는데 무슨 먹방 찍는 줄 알았네.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왔나 본데 뚱뚱한 여자가 지 혼자 다 먹고 있어. 옆에 할머니는 삐쩍 말라가지고 젓가락질도 못하고 있는데 혼자 다 먹더라니까.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기분이 많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려고 손을 씻고 있는데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 깜짝이야. 왜 이렇게 쳐다봐요? 나 알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근데 혹시 굶었어요? 왜 이렇게 잘 먹어요? 유튜버예요? 밥 안 먹고 왔어요? 그냥 참으려 했는데 저 말 듣고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여자는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저기요, 말 조심하세요. 남이 많이 먹던 말던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그쪽한테 피해줬어요? 신경 끄세요. 아, 네. 그냥 많이 먹길래 물어본 거예요. 하긴 뚱뚱하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죠. 뭐요? 아줌마, 내가 뭐가 뚱뚱해요? 내가 뚱뚱한 게 아니라 아줌마가 뚱뚱한 거지. 나는 보통 체격이구만. 뭐라는 거예요? 헤헤헤. 보통? 보통이라고 했어요 지금? 그 몸이 보통 체격이에요? 나랑 비슷비슷하구만 뭐. 이 아줌마가 돌았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비슷하긴 뭐가 비슷해요. 짜증나게 하네. 몇 킬로인데요? 63kg요. 커봐. 나랑 비슷하구만 뭐. 나 64킬로예요. 1킬로밖에 차이 안 나네. 장난해요? 아줌마 키 몇인데요? 남의 키는 왜 물어? 157인데? 157에 64kg랑 167에 63kg랑 비슷해요? 그리고 나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헤헤헤. 출산을 하든 뭘 하든 몸무게 비슷하면 너도 돼지야. 뚱뚱한 년. 뭔 일이냐? 화장실 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와? 시어머니였어요. 저 여자 뭔데? 아니 저보고 자꾸 뚱뚱하다 그래요. 많이 먹는다면서. 돼지래요. 돼지? 이 뚱뚱보가 미쳤나? 제주도 흑돼지같이 생긴 게 누구 보고 돼지래? 뭐요? 시끄러. 통돼지 바베큐 같은 게 어디 말대꾸야? 아니 이 할머니가 멸치같이 삐쩍 말라가지고 말을 왜 함부로 하시나? 할머니 딸이에요? 며느리예요? 체격 보니까 하나도 안 닮은 거 보니 며느리네. 며느리 다이어트 좀 시키세요. 너무 돼지같이 먹잖아요. 야,
남이 많이 먹던 말던 네가 뭔데 그래? 지나가다 보니까 먹는 거 보니 토할 것 같아서요. 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신경 끄고 꺼져. 밟아버릴란 게. 근데 뚱뚱부 너는 선탠을 한 거냐? 피부 색깔이 족발색이네. 외국 사람인가? 참 어이가 없네. 개벽다구 같은 게. 내가 간다 가. 둘이 많이 먹고 돈 많이 내숑. 꺼져. 시어머니가 와서 정리해 주셨어요. 이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봐요. 157에 64kg와 167에 63kg가 똑같다는 게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저쨌든 그래도 이 집 소고기가 맛있어서 저희 입고 난 뒤에도 폭풍 흡입했어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시어머니도 고기 많이 드셔서 오래오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고기 먹는데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경 꺼라 아가. 저 여자가 이상한 거야. 많이 먹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많이 먹어. 네, 어머님.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좋아요 안 누르는 뚱뚱부 없제? 다음 사연입니다. 이번 사연은 후기에 반대가 조금 있네요. 반대가 많다고? 싫어요 누르는 뚱뚱부 없제? 안녕하세요. 참다가 글을 씁니다. 임신 유세가 너무 심한 아내 때문에 미치기 직전입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저는 29살이고 아내는 25살입니다. 대학생 때부터 만났는데 아내는 졸업 후 계속 직업 없이 백조로 지내다 저랑 결혼해서 전업주부가 됐습니다. 근데 한 번도 직장 생활을 안 해봐서 남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서일까요? 결혼과 동시에 허니문 베이비를 얻었는데 아내의 임신 유세가 너무너무 심해요. 우선 집안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지금 5개월인데 임신 사실 안 순간부터 집안일에 손을 완전히 뗐습니다. 임신하면 힘든 건 모르진 않습니다만 근데 집안일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직장 생활 계속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인데 야근도 많고 일도 많고 집에 돌아올 땐 피곤해 떡에 져서 옵니다. 그런데 집안은 개판 5분 전이네요. 결혼했고 아내가 전업주부지만 아침밥 한번 얻어먹어 본 적 없네요. 자기 먹은 설거지도 안 해놓고 산처럼 쌓아놓고 빨래며 청소며 그득그득 쌓여갑니다.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씻고 바로 자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거나 자거나 하는데 자다가도 3시 4시에도 사람을 깨웁니다. 뭐가 먹고 싶으니 사오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몇 시인 줄 아냐고 나 내일 출근한다고 했더니 임신한 아내가 먹고 싶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긴 드라마도 안 봤냐? 임신해서 당한 소름은 평생 간다던데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오빠 애가 먹고 싶어 하는 거야. 라는데 제가 너무 졸려서 다시 돌아 누웠더니 아파트가 다 떠나가게 울고불고 잠도 못 자고 동네 창피해서 먹을 거 사다 줬습니다. 이 여자는 무슨 임신 기간 동안 이떡도 없습니다. 먹고 또 먹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자꾸만 먹고 싶네. 자기가 만든 음식도 아니고 임산부는 음식 만드는 냄새 맡으면 못 먹는답니다. 친정이 가까우니 친정 가서 몇 끼 때우다가 배달시켜 먹기도 하고 친구들 만나서 한 끼에 최소 2만 원이 넘는 식사를 일주일에 5번 이상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 어려서 결혼해서 발이 묶였어. 내 친구들 결혼한 애 하나도 없고 너무 재밌게 살아. 나한테 정말 잘해야 되지 않아? 제가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이러는데 미쳐버리겠습니다. 먹고 놀기만 하니까 살은 얼마나 찌는지 임신한 아내 살쪘다고 욕하면 정말 욕먹는 거 알지만 임신해서 찌는 살이 아닌 자기 관리 안 해서 찌는 살입니다, 저건. 그리고 여자들도 남자 뚱뚱해지면 싫으면서 왜 남자들이 자기 관리하란 말에는 발끈하는지 집에 가면 허연 백돼지가 있는데 임신 5개월밖에 안 됐는데 30kg가 불었습니다. 이제 무서울 지경이에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계속 카톡 옵니다. 올 때 빵 사와. 올 때 통닭 사와. 올 때 핫도그 사와. 계속 옵니다. 원래 애 같은 애인 줄은 알았지만 결혼하고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식탐이 얼마나 많은지 정도껏 해야지 맨날 뭐 사와라 뭐 먹고 싶다 주말에 카트 가득 담아온 음식 거의 혼자 다 먹습니다. 결혼이 너무 후회되고 뱃속의 애한테까지도 정이 안 가네요. 계속 임신 기간에는 산모를 여왕처럼 모셔야 한다는데 한두 번 말해야 귀엽지 볼 때마다
세뇌를 시키려는 듯이 굽니다. 신혼인데 벌써 애정도 사라지고 집에도 가기 싫습니다. 결혼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네요. 제가 너무한 겁니까? 후기입니다. 착잡한 상황이지만 조언을 얻었고 뒷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적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댓글에 5개월에 30kg면 말도 안 된다. 임신 중독이 온다. 라는 글을 보고 머리가 띵하더군요. 계속 병원에 다녔는데 그런 얘기 안 들었을 리도 없고 늘 장모님이랑 다녀서 장모님께 캐물었더니 이미 의사가 여러 번 경고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장모님 보고 절대 저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다더군요. 임산부 대우 못 받는다고요. 맨날 애를 위해서 먹는다는데 전혀 건강식도 아니고 지 먹고 싶은 대로 밖에서 파는 기름기 넘치는 음식. 5개월도 안 되어서 30kg 불렸으면 어떤 음식 어떤 양인 줄 대충 짐작하시죠? 참 괘씸함보다는 내가 어쩌다 이런 한심한 족속과 결혼하게 됐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미 정이란 정은 다 떨어진 상태고 솔직히 뱃속에 얼굴도 못 본 아기한테 부정 같은 거는 아직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산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더 많고 저나 이 여자나 아직 젊기에 차라리 빨리 갈라서는 게 낫다 싶어 이혼을 결심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를 부리더군요. 꽃다운 나이에 결혼해서 나를 임신까지 시켜서 이 몸을 만들어 놓고 팔자를 망치려 드냐? 라면서 난리를 부리더군요. 그 몸을 만든 건 임신보단 본인인데요. 제가 말했어요. 나는 의지 확고하고 이혼 안 해주면 소송 갈 거야. 너는 그동안 전업 주부면서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의사의 소견을 내게 알리지 않고 네 몸 불리는 데만 집중했으니까 유책 배우자로 이혼 가능이야. 라고 딱 잘랐습니다. 계속 발광을 떨다가 제가 마음이 안 바뀔 것 같으니 그럼 뱃속의 애는 어쩌고? 랍니다. 제가 말도 꺼내기 전에 눈 뒤집으면서 나한테 키우라고 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25살에 미혼모 될 생각 없다. 누구 앞길을 막아? 저런 게 엄마라고 그렇게 임신을 유세 떨었는지. 지우자는 얘기 꺼내길래 저도 아직 젊고 빨리 새로 출발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 그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5개월이나 된 애를 어떻게 뗍니까? 보는 눈이 없어 선택을 잘못한 비싼 결과라고 치고 저도 이미 제가 키울 생각해놓고 이혼 얘기 꺼낸 거였는데 이 여자는 제가 생각했던 거랑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은 말을 하네요. 개소리 말고 낳으면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 넌 조용히 꺼져주면 된다. 그럼 양육권을 준 대가를 나한테 줘야지. 랍니다. 참 이렇게 철없는 여자한테 뭔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까지 했는지. 내가 애까지 키우는데 무슨 개소리냐? 헐리우드 스타들을 보면 양육권을 뺏기면 돈이라도 받더라. 어쩌고 개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걔들 양육권 얻으면 양육비 받는 건 못 받냐? 이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끝까지 실망만 가득합니다. 대충 결정되고 아내는 친정 가서 살기로 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누워서 앞으로 혼자 애를 키울 생각을 하니 막막하더군요. 안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결론이 났으니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남자 혼자서 애를 어떻게 키우냐고 우시더군요. 부모님께는 그저 죄송할 뿐입니다. 제 구상으론 대충 2살 때까진 씻어두면서 제가 고생 좀 하고 3살 때부턴 놀이방 보내고 퇴근하면 데리러 오고 유치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또 제가 바로바로 와서 케어하면 되지 않을까. 참 막막하게 생각해놨습니다만 부모님은 역시 제 아이보단 자기 아이가 먼저시라 입양을 생각해보라더군요. 애 입장에서도 너 거의 밖에서 일하고 아기 때부터 하루 종일 남이랑 지내면서 살게 하면 그게 좋은 거냐? 너도 직장 다녀와서 아기 받아서 또 밤에 키우는 게 장난인 줄 아냐? 밤에 아기 울고 잠도 못 자면서 직장 나가고 너 그거 할 자신 있냐? 라고 하시더군요. 입양은 저도 일단 어머니 말씀도 생각 안 해본 게 아니라 애가 불행할 것 같아서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지만 100% 좋은 곳에 입양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친부모 중에 지혜비가 그래도 멀쩡히 돈 벌고 있는데 애를 고아로 만드는 게 할 짓이 아닌 것 같아 접었습니다. 이래저래 애가 불쌍하더군요. 아직 부성이랄 게 없는 상황이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모두가 반기는 상황에서 아무도 반기지 않는 상황에서 태어나야 할 애가 참 불쌍하고 미안합니다. 그렇게 대충 제가 키우기로 하고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고
이혼 절차 밟고 있었습니다. 여자 쪽에서 위자료 개같은 소리 하길래 내가 받아도 시원찮다고 하고 왔네요. 장모님 장인어른까지 찾아오셔서 비셨지만 참 안 되셨지만 그런 여자랑 더 살 자신 없었어요. 저도 이렇게 여자한테 제대로 돼 있고 비싼 대가를 치렀더니 더 이상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차라리 애 크는 거나 보면서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던 와중 제가 해외 인턴십 나갔을 때 미국에서 만난 친한 지인분이 제 얘기를 듣고 아는 동료 중에 동성 결혼을 하신 분이 있어요. 듣고 보니 저도 몇 번 본 사람이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입양을 하고 싶어 하는데 참 힘들다고 혹시나 해서 제 얘기를 해봤더니 그 얘기 자기들이 키우면 안 되냐고 했다더군요. 친아빠가 누군지 다 얘기해주고 언제든지 방문해도 좋다고 입양 결정되면 둘 중에 하나는 일 관두고 아기를 보고 씻어도 들 거라고 혼자서 그런 환경에서 크면 저한테 안 좋은 것뿐 아니라 애도 불행하다고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머리가 뽀개지도록 갈등했는데 저 혼자서 회사 가기 전에 애를 먹이고 맡기고 다시 회사 끝나고 피곤해 떡이져서 애를 데리고 와서 또 먹이고 재우고 씻기고 그런 그림이 대충 그려보니 저도 불행하지만 애도 참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속이 새까맣게 타실 부모님 생각도 들고 막연히 입양은 안 된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는 분 댁으로 가고 보러도 갈 수 있다니 뭔가 더 안정이 되고 그리고 일단 아이를 간절히 원하고 환영받을 수 있는 곳에서 크는 게 아이한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친부모만 하겠습니까만 현재의 상황에선 최선인 것 같아 수락할까 생각 중입니다. 전엔 애뱉다고 생색내는 여자 때문에 뱃속에도 곱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거치고 나니 여러모로 애가 불쌍하고 미안하네요. 비싼 대가를 치른 경험자로서 제발 부탁드리는데 결혼에 신중해 주십시오. 아이 함부로 갖지 마시고요. 신뢰가 서로 많이 쌓인 다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연애만 하고 바로 가지지 말고 일단 결혼한 후에 한 1년 살아보고 가져도 늦지 않습니다. 여자고 남자고 결혼 잘못하면 너무 큰 데미지네요. 다음 사연입니다. 잠이 안 와서 글 남겨봐요. 저는 30대고 연하의 남편과 결혼한 지 몇 년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제는 당연히 제 친동생이에요. 동생은 저보다 열 몇 살이 어리고 아직 대학생입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가 지나고 친정엄마가 암으로 수술을 받으셨어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에 시골에 있는 이모댁 근처로 엄마는 내려가셨고 집에서 통학을 하던 동생이 갈 곳이 없어졌어요. 서울에 있던 집과 시골에 있던 집의 차익과 보험금이 있었지만 엄마 수술하고 입원한 동안 생활비와 입원비 등으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랑 친자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은 동생은 연애하던 때부터 남편을 잘 따랐고 남편도 동생을 귀여워했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흔쾌히 동생과의 동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남편은 8시를 전후해서 출근을 하고 6시 정도만 되면 집에 들어오고 심지어 점심은 집에서 먹기도 합니다. 야근은 종종 하지만 그럴 경우엔 다음날 오후에 출근합니다. 대신 주말에도 종종 출근해요. 반면에 전 7시면 출근해서 퇴근 후에 집에 오면 빨라도 7시 반이에요. 하지만 정시에 퇴근하는 날은 거의 없고 야근도 잦아요. 그래서 평일엔 남편이 아침도 차리고 집안일을 대부분 도맡아서 하거든요. 그리고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동생도 남편이 챙기곤 했어요. 보통 제가 가고 나서 둘이 같이 아침을 먹거나 남편이 출근하면서 동생을 깨우고 제가 늦으면 둘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늦은 출근할 때나 집에서 점심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이러다 보니 언젠가부터 동생이 친구들과 같이 있다 늦게 들어올 땐 제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부부관계가 너무 좋을 때라서 오히려 저런 모습이 좋았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친정 식구 잘 챙기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변에서도 제가 사랑스러우니 처가에 잘하는 거라면서 다들 부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지만 기형아 판정을 받고 낙태에 이르기까지 남편과 의견 충돌이 있었고 다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차가 있어서 한동안 냉전이었어요. 지금은 나아졌지만 그 뒤로 서먹해진 감도 있고 결혼 연차가 좀 되고 신혼이 아니게 되면서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음을 느껴요. 남편이 농담을 좋아해서 연애할 때나 신혼 땐 입가에 웃음이 떠날 날이 없었거든요. 카톡을 해도 오타 하나만 치면 그걸로 말장난을 주고받고 재밌으면 재밌는 대로 웃고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자학하는 게 웃겨서 웃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말 할 말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어요. 아침엔 정말 밥 먹어 조심해서 다녀와 이 두 마디밖에 안 해요. 점심시간에 통화 안 한 지는 오래됐고 카톡도 퇴근 무렵에 몇 시에 들어오냐, 뭐 먹고 싶냐 이 정도가 다예요. 부부가 오래되면 다 이렇게 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 자동 로그인 설정되어 있는 컴퓨터 카카오톡으로 동생이랑 주고받은 대화를 보고는 머리가 복잡합니다. 과장이 아니라 동생과 남편 둘이서 하루에 카톡 수백 개는 주고받는 것 같아요. 콩나물국에 계란찜과 밑반찬만 가지고 먹은 아침밥을 가지고 한참을 이야기하고 점심시간엔 회사에서 힘내라고 인사 한마디 보내면 그 톡이 수십 통으로 이어져요. 연애할 때 보통 그러잖아요. 별거 아닌 주제로 시작한 대화가 흐르고 흘러서 시작이 뭐였는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정신없이 이야기하는 거. 남편과 동생의 카톡이 딱 그래요. 끊임없이 우스갯소리를 하고 크크크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이모티콘 스티커는 또 어찌나 많이 쓰는지 딱 연애할 때 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게다가 점심시간에 회사에서 힘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한 게 정작 언니인 저한테는 그런 카톡을 안 하거든요. 왜 굳이 형부한테만 하는지. 잘 먹었다는 인사는 집에서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걸 왜 굳이 카톡으로 하고 한참을 대화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을 종종 오빠라고 부르는 동생이에요. 원래 결혼 이야기 나오기 전에는 오빠라고 부르긴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간 다음부턴 꼬박꼬박 형부라고 불렀고 지금도 제 앞에서는 형부라고 부르는데 카톡에선 형부와 오빠를 섞어서 쓰고 남편은 그걸 지적하지도 않고 그냥 듣고 있어요. 동생이 평소에 애교 부리는 이모티콘이나 입술 하트 이모티콘 같은 걸 자주 쓰긴 하는데 유독 남편한테 더 많이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남편이 신우이와 이렇게 지낸다면 이렇게 싫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둘은 피를 나눈 남매잖아요. 그런 유대감을 갖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남편과 동생은 이상해요. 피를 나눈 것도 아니고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지 않은 지금은 저 때문에 동생한테 잘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불안해서 출근하고 남편과 동생이 같이 있는 시간이 걱정되고 점심시간이나 퇴근 후 둘만 있는 시간들이 너무 불안해요. 취직을 하고 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 무리를 해서라도 동생을 혼자 살게 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여기서 글쓴이가 아무렇지 않게 동생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 남편, 글쓴이, 동생 셋이 모여서 동생을 고시원으로 내보내자고 한다. 그럼 거기에 남편은 반대할 게 뻔하다. 처음엔 침착하게 왜? 이럴 겁니다. 동생도 지엄치는 알아서 속내를 감추고 이유만 물어보는 척 왜? 할 겁니다. 그럼 글쓴이는 너는 학교랑 가까운 곳에 고시원 구하면 통학도 편할 거고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럼 남편은 갑자기 흥분하며 어떻게 자기 동생을 혼자 살게 하냐? 요즘 여자들 혼자 살면 얼마나 위험한데. 분명 이드립 나올 겁니다. 승질내면서 큰 소리 내듯 말할 거예요. 글쓴이 동생은 염치가 있으면 가만히 듣거나 없다면 맞아. 라고 맞장구 쳐주며 난 언니 집이 편해. 라고 할 겁니다. 그럼 글쓴이는 이렇게 말하면 끝나죠.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런 말이야, 우리 엄마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게 어떨까? 자기가 내 동생은 너무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도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럼 분명 남편은 할 말 없어질 겁니다. 아니, 엄마는 다르다며 어머님은 아프시잖아. 이럴 겁니다. 동생도 맞장구. 그러면 아프시니까 더 데려와야지. 자기는 지금 내 동생 여자 혼자 산다고 걱정하잖아.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요즘 요양보호사들 얼마나 못됐는데. 그리고 조용히 안녕이란 거 몰라? 혼자 사시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가시는 노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엄마 안 된다 하면 여동생도 괜찮아. 여성 전용 고시원이라서 얘도 그게 편할 거고 거기서 살면서 남자친구도 만나야지 라고 하세요. 근데 만약 남편이 정반대로 장모님도 흔쾌히 받아준다면 정말 사심 없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뭔 줄 아세요? 님 어머님이 님 동생이 뭐하는지 감시가 가능하고 동생은 엄마의 눈치와 잔소리를 들으며 지발로 나갈 겁니다. 고시원 다시 구해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둘이 썸 타고 있는 중 조만간 그 둘이 몰래 외식도 하고 영화도 볼 겁니다. 선 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저러다가 분위기 타서 끝까지 갈 겁니다.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지만 단정짓고 배플이나 댓글들 보고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는 마세요. 일단 남녀가 아닌 남매처럼 잘 지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설령 그런 느낌이 있더라도 감정 컨트롤을 할 줄 아는 동생과 남편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걸고 넘어지면 오히려 님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됩니다. 제 생각엔 님 동생에게 님과 남편분과의 불화, 아무튼 냉전 중임을 얘기하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다고 도와달라 하세요. 그리고 동생의 반응을 살피세요.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좋았던 기억, 남편이 잘해준 일 얘기하시고 절대 남편 욕은 하지 마세요. 동생과 성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이라면 남편과의 그런 성적인 부분도 좀 언급하시고요. 또 은근히 요즘 사이가 안 좋아져 외로워서 바람을 피진 않을까 라는 생각마저 든다고. 사람이 외로우면 그냥 건넨 말 한마디로도 설렘을 느끼지 않겠냐 라는 식의 말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남편에게도 진지하게 요즘 우리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그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 나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어. 하지만 동생이 같이 살고 있고 해서 당신에게 다가가기가 너무 힘이 드네. 내가 동생에게 얘기할 테니 한두 달만이라도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자 라고 하세요. 처음부터 내보낸다고 하면 매몰차게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남편이 너무 동생 편에 서서 절대 내보낼 수 없다고 하면 내 동생이야. 당신보다 내가 더 내 동생 사랑해. 하지만 당신과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으면 같이 사는 동생도 눈치를 볼 거고 내 동생도 언니인 나를 위해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저희 가족을 특정할 수도 있는 것들이 많아서 나이를 조금씩 가려놓을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화도 많이 내주시고 위로도 해주셔서 마음이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 일이다 보니까 제 판단은 객관적이지가 못할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의 조언 잘 들었고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베풀은 물론이고 추천이 많지 않은 조언들도 충분히 읽어보고 생각해봤습니다. 남편과 제가 대화가 줄어들게 된 원인에는 분명 제 잘못도 크다고 생각해요. 불행한 일을 겪으며 위로와 배려를 받는 걸 당연시 여기고 나중엔 그마저도 불쾌해져 과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했던 시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 지쳐있는 두 사람이 가까워진 것에 불쾌하면서도 작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어제 밤을 지새며 PC 버전 카카오톡이 다운될 때까지 지난 대화를 꼼꼼히 읽고 나서 아직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해봐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내 동생은 내보낼 예정이고 엄마한테 도움을 청해뒀어요.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제 4학년이라 통학 시간을 아낄 수 있게끔 투자를 해주는 게 좋으리라 생각하고 엄마도 동의를 했어요. 보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걱정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다음 사연입니다. 시어머니의 막말 아닌 막말에 마음이 너무너무 상해요. 첫 번째, 애 그렇게 낳아서 그러니? 우리 애가 아팠어요. 조산기도 있고 조기 양막 파열로 인해 양수가 새고 있었고 결국 달 다 못 채우고 양수가 없어서 응급수술했어요. 그러고선 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자가 호흡을 못해 좀 많이 위험했대요. 심폐소생술도 2번이나 했다고요. 전 수술 후 병원에 누워있어서 얘기만 전해 들었어요. 저도 신랑도 그때 제정신 아니었어요. 수술하고 조리원도 아니고 병원에 있는데 자꾸 오신다길래 애 건강해지면 퇴원하고 그때 오시라. 지금은 와도 애도 못 본다 말씀드렸어요. 제 몸 챙기기도 버거웠고 애 면회 가야 해서 신랑도 몇 시간씩 자리 비우는데 제가 시어머니 마주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네요. 애 그렇게 낳아서 그러니? 미안해서 못 보겠다는 거야? 두 번째, 전 손자라도 외손자니 서운하더라고요. 우리 애 100일 때예요. 그때 오셔서 우연찮게 저희 어머니랑 시어머니랑 같이 있게 됐어요. 전 무남동녀 외동딸이고 신랑은 남매예요. 아래로 여동생이 있는데 신우는 아들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대뜸 저희 어머니에게 딸이라 서운하시죠? 전 손자 있어도 외손자라 서운하던데 얼마나 서운하시겠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벙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딸아들이 무슨 소용인가요? 하고 웃어넘기긴 했지만 그때 아들 가진 유세인가 싶기도 하고 마음이 좀 복잡했죠. 세 번째,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우리 애가 신랑 많이 닮았어요. 조목조목 따지면 제 얼굴인데 전체적인 인상이 신랑이에요. 처음에는 살 붙기 전에 이목구비만 보이니 너 닮았다. 못생겼다. 하시더니 살찌면서 신랑 얼굴 닮아가니 이뻐지네. 이러시는 분이에요. 모시고 식사하는데 대뜸 그러시네요. 눈은 고모 닮고, 코는 아빠 닮고, 귀는 고모 닮고, 입술은 고모 닮고. 그 얘기를 듣고 어이가 없어서 쳐다보니 신랑이 왜 그렇게 얘기해?
이 사람 못생겼다는 말이야? 우리 애가 왜 방순이를 닮아?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우리 식구 닮으면 좋으니까 그러지. 네, 애엄마인 저는 식구가 아닌 거죠. 네 번째, 연예인 왔다 그랬어. 제 자랑 같지만 전 어른들한테 참하게 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목구비가 크고 확 눈에 띄는 건 아닌데 조화가 잘 된 건지 참하다 이쁘다 소리 좀 들었어요. 시댁에 있는데 시어머니 친구분이 오셔서 절 보고 아이고 며느리가 아주 싹싹하고 이쁘고 참하게 생겼네. 며느리 잘 얻었어. 라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우리 방순이 오면 동네에서 연예인 왔다 그랬어. 이러시네요. 이 타이밍이 신우 자랑할 타이밍이었나 봐요. 다섯 번째, 넌 밥을 왜 그걸 주니? 아침에 저, 신랑, 신우, 시매부, 어머니까지 5인분 식사 준비 같이 하고 바쁘고 있는데 침대에서 꼼짝도 안 하는 신랑이 얄밉더라고요. 그래서 바쁘고 신랑한테 오빠 이것 좀 상으로 옮겨줘 했어요. 어머니도 그 소리 듣고 저 한번 못마땅하게 쳐다보셨지만 신랑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군말 없이 밥그릇 나르니 별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신랑 눈치 많이 봐요. 그러고 나서 계속 주방에 있다 마무리하고 밥 먹으려고 자리에 딱 앉는데 넌 왜 네 신랑 밥을 그걸 주니? 라고 하십니다. 제가 예? 하니까 왜 밥 작은 거 주냐고. 라고 하십니다. 밤날은 사람은 신랑인데 이건 뭐죠? 여섯 번째, 너 닮았다. 우리 애가 또래보다 좀 늦어요. 조산한 아이들이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배밀이하면 방구 닮아서 잘한다. 라면서 걷는 게 느리면 너 닮았다. 저 어릴 때 보신 적도 없으시면서 우리 애가 뭘 아는 건지 시어머니만 보면 울고 안 안기려고 해요. 그럼 꼭 그러세요. 너 닮아서 못됐다. 라네요. 저 어릴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수월하게 키웠다는데 저 닮아 싸납다네요. 일곱 번째, 밥 좀 더 먹지. 말했다시피 우리 애가 시어머니 안 좋아해요.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그날도 아침부터 일치렀어요. 애가 신랑한테도 안 가려고 해서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애 없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아침 못 먹고 점심도 애 때문에 못 먹고 있었어요. 신랑이 음식 나오자마자 본인 양껏 먹고 저 먹으라고 애 데리고 나가니 그럽니다. 밥 좀 더 먹지. 저렇게 애 안고 나가느라 밥도 못 먹는다. 랍니다. 전 이제껏 잘 먹고 있었나 봐요. 양껏 먹고 나가는데도 안쓰러운가 봐요. 저 결국 배고파서 차 안에서 빵 사 먹었어요. 이외에도 제가 허리 다친 상태에서 애 보느라 힘들어 음식할 때 좀 도와달라 했다고 베란다에서 뛰어와서 저 밀친 거, 신랑 밥상에 국 놓을 때 달려와서 고기 많은 거만 신랑 앞에 두는 거, 저는 생선 못 먹는데도 어디 외식하자 하면 꼭 횟집, 반찬도 생선 반찬.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요, 이제 저걸 못 참겠어서요. 저도 마냥 순한 편은 아니라 받아치고 해요. 신랑한테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신랑은 그래요. 엄마가 아기가 있는 건 아니야. 네, 알아요. 어머님 악의적으로 말하실 분은 아니세요. 아들, 딸 사랑이 지나친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엄마예요. 그래도 이젠 저런 소리 듣기에 제가 너무 지쳐요. 무엇보다 전 저런 소리가 상처가 되고 안 잊혀진다고, 나 저런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라고 해도 신랑은 별일 아닌 것처럼 웃어 넘겨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독하게 어머니 말끝마다 같이 쏘아붙여야 될까요? 이젠 어머님 얼굴 보는 것도 싫고 애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시댁이랑 거리가 멀어 자주 못 뵙는데도 생각나는 일화만 저만큼이니 지금은 생각나지 않지만 당시에는 상처가 됐던 말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뭘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언 좀 해주세요. 댓글입니다. 아기가 있는 건 아니지. 그냥 천성이 못돼 처먹었고 배운 게 없어 무식해서 할 말 안 할 말 못 가리는 거지. 우리 집 어떤 노인네처럼.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같이 웃으면서 받아치시고 남편이 뭐라 하면 나도 아기는 없다 하세요. 진짜 화병 나겠네. 그러다 생기는 게 화병이에요. 할 말 하고 사세요. 시가 사람들 특징이죠. 무조건 좋은 건 지들 닮았다고 우기는 거. 지들은 눈여기로 몇 분 애들 보고 마는데 누가 좋아하나요? 애들이 안 좋아하니 너무 안 봐서 그렇다는 개소리 장렬. 니들보다 더 가끔 본 친정 가서는 애들이 입구부터 좋다고 달려가는구만. 좋은 건 쥐뿔 만큼도 보탬이 안 되는데 스트레스와 화병만 가득 안겨주는 사람들. 그냥 최대한 마주치지 말고 대화할 거리를 주지 말고 무시가 답이에요. 와, 대박. 우리 시어머니랑 똑같네요. 진짜 똑같아요. 제가 쓴 글인 줄 알았어요. 제가 딸 둘 엄마인데 첫째는 진짜 아빠 판박이, 둘째는 저 판박이인데 맨날 큰애는 방구 닮아서 이쁘고 똘똘하다. 둘째는
못생겼다. 애가 좀 모질한 것 같다. 큰애는 아빠 닮아서 쌍꺼풀 없고 코 낮고 피부 까맣고 사각턱. 둘째는 저 닮아서 쌍꺼풀 있고 피부 하얗고 사람들이 둘째만 이쁘다 이쁘다 해서 큰애가 많이 속상해해요. 아무튼 막말하는데 근데 우리 신랑도 그래요. 우리 엄마 아기 없어. 아기가 없어? 뭐라는 거지? 저한테 그러는 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나 혼자 참자 했는데 제가 참았더니 제 자식까지 우습게 보이는지 애한테도 막말하더라고요. 이제 말귀 다 알아들을 나이고 둘째가 할머니 싫다고 맨날 그래요. 우리 애 위해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안 참고 다 받아쳐요. 둘째 참 못생겼다. 어머, 어머님 어디 가면 저 닮아서 이쁘다고 아역배우 시키란 소리 들어요. 넌 우리 아들 만나서 행복한 줄 알아라. 솔직히 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방구 아빠가 땡 잡고 제가 손해본 거죠. 애비 아침밥 든든히 먹여라. 돈 벌러 나가는 사람 따신밥 먹여서 보내야지. 저도 돈 벌러 나가고요. 출근 시간도 제가 더 빨라요. 그리고 방구 아빠 총각 때 맨날 속 안 좋아서 아침밥도 못 먹고 다녔다는데 어머님도 30년간 못 먹인 걸 왜 저보고 먹이라고 하세요? 너는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에 신경을 안 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전화 좀 해라. 저 돈 받고 팔려온 것도 아니고요. 시집 온 게 아니라 그냥 방구 아빠랑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방구 아빠는 처갓집에 생전 전화 한 통 안 하는데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건지 모르겠네요. 아주 생글생글 웃으면서 입에 칼 물고 받아치니까 처음에는 2년 전년 하면서 쌍욕하시고 발광하시더니 이제는 제 눈치 봅니다. 남편도 제 편 드는 게 제가 남편 있는 앞에서는 안 그러고 남편 떨어져 있을 때도 생글생글하면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님 욕하시는 거 다 녹음해서 들려줬어요. 진짜 착한 며느리일 때는 그렇게 호구 취급하더니 여우처럼 간사하게 구니까 눈치 보고. 착한 며느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소 장착하시고. 너 닮아서 저러네. 전 안 그래요. 전 용돈 100원도 허투루 쓴 적 없을 정도였어요. 방구 아빠가 그렇죠. 시집 와보니 방구 아빠 어머니 판박이네요. 남편이 뭐라 하면 아니 방구가 아빠 닮아야지. 장동건 닮으면 그게 말이 돼? 그리고 당신도 어머니 닮아야지. 옆집 아줌마 닮으면 그거 법적 조치야. 애기가 신랑한테 안 가려고 하면 우리 방구 아빠가 한 번 안아주지도 않아서 아빠가 싫은가? 우쭈쭈 괜찮아. 할머니도 그랬대. 그치? 그랬죠. 신랑이 뭐라고 하면 잘 안아주지 않는 건 사실이고 아기는 없었어. 왜 그렇게 예민해? 애가 할머니 싫어하는 게 자주 못 봐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에이 어머니 저 친정은 시댁 반만큼도 안 가는데 친정 어머니한테는 잘 안겨요. 애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다 안다네요. 그럼 내가 애를 싫어하냐? 에이 어머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왜 이렇게 예민하세요? 방순이는 연예인 소리 들어. 그럼요 아가씨 이쁘죠. 하고 훑으세요. 위아래로 쓱. 왜 훑으세요? 예쁘니까 봤는데 왜 그래? 눈앞에 막 연예인 이쁜 애들 있으면 난 볼 건데. 김태희가 앞에 있어. 그럼 눈을 감지 말고 봐야지 안 그래? 그리고 친정어머니랑 있을 때 개소리하면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가장 차가운 표정으로 1분간 보세요. 말도 할 거 없고요. 경멸하는 눈으로 쳐다보세요. 역겹다는 눈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분이나 그렇게 보면서 입 다물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나를 그렇게 째려보냐? 라고 하면 눈에 뭐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해버리면 돼요. 추가 글입니다. 좋은 일도 아닌데 오늘의 판이 되었네요. 어제 새벽 댓글 보고 바보처럼 혼자 질질 짜다 신랑한테 장문에 카톡 보냈어요. 도저히 지금 이 심정을 얘기하지 않고는 잠을 못 잘 것 같더라고요. 주말 부부인데 요즘 신랑 일도 많아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못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영부영 시간 지나면 지금 이 결심이 무뎌질까봐 질렀어요. 어머님 말이 너무 아프고 화병 날 것 같다. 이제 어머님 안 뵙고 싶다. 대충 이런 내용으로 장문에 카톡을 보냈고 무슨 일이냐는 신랑 물음에 계속해서 생각했던 일이었다고 하니 그럼 아예 엄마네 가지도 말자. 사정상 어머님 아버님이 따로 사세요. 제가 이번 연말에 시댁 가면 난 아버님 댁 있을 테니 애 데리고 어머님 뵈러 혼자 가라 했거든요. 아예 시댁까지 말자는 말은 화났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판글 링크 보내줬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나 이해해준다 이런 말 하면서요. 그 뒤로 카톡 답장도 없고 전화도 없네요. 조만간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죠. 그때 결과 들고 찾아올게요. 응원해주신 분들, 공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걸 볼지는 모르겠지만 오빠 나 진짜 참고 참다가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명절에 갔다 와서 몇 번이나 울고불고 했어. 힘들다고 얘기했잖아.
나 임신 중 입원했을 때도 내 안부 안 물어보고 어머님 눈이 침침하다고 블루베리 사달라고 전화 왔었지? 오빠는 그 전화도 중간에서 처리 못하고 나한테 넘겼고 오빠가 그런 거 중간에서 처리해달란 거야. 양수가 세서 수술할 수도 있다는 말에도 어머님 나한테 그러셨지. 방순이는 나이 많아도 자연분만 잘하는데 넌 뭐냐? 그때도 내가 서운하다 왜 비교하시냐 얘기했지. 오빠는 그냥 내 말 무시했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 쌓여서 오늘까지 온 거야. 오빠 기분 나쁜 거 알겠는데 그래도 너 그동안 참느라 힘들었구나. 내가 좀 더 노력할게. 그 한마디가 힘들어서 반나절 넘게 연락도 없는 당신. 진짜 내가 이젠 당신한테도 지친다. 이 새벽에 댓글들 하나하나 정독하면서 읽었네요. 살 부대끼며 사는 신랑보다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이 제 마음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받아치고는 했어요. 우리의 100일 때 와서 둘째 가져라. 그래야 아들 낳는다. 라고 할 때도 아들 딸은 남자 책임이라 저희 어머니가 우리 둘째 가질 때 오빠 약해준대요. 그러고 너 닮아 싸납다. 라고 할 때도 저 어릴 때 순했어요. 그러고 마냥 당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냥 마음이 시려요. 울고불고 신랑한테 얘기해도 그때뿐. 아기가 없는 거 알지 않냐? 그런 거 일일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라. 그런 소리만 들었어요. 밥 못 먹고 빵 먹는 게 제일 마지막 사연이에요. 그때도 신랑한테 그랬어요. 애 데리고 나가지 말라고 나 가시방석에 앉아있다 그래도 뭘 그렇게 생각하냐? 그러면서 웃고만 해요. 시어머니 막말도 힘들지만 이런 신랑 반응이 더 힘들어요. 이번에 신랑 오면 진지하게 어머님 뵙고 싶지 않다고 말하려고요. 그래봤자 돌아오는 대답 뻔하겠지만 그래도 꿈틀대고 있다는 건 보여줘야겠죠. 제가 시댁만 갔다 오면 가슴이 답답한 게 화병이었구나 댓글 보면서 느끼게 됐네요. 공감해주시고 댓글 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얘기를 쓰려니까 씁쓸하면서도 짜증이 밀려오고 한편으론 잘 된 것 같아서 이래저래 씁니다. 전 27이고 남친은 31살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남친 집은 경상도이고 저희 집은 충남입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같은 회사에 다녔고 사내 커플이었죠. 연애도 3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결혼 얘기는 2년 전부터 나왔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남편 사주에 지금은 결혼할 때가 아니시라면서 계속 미뤄왔었어요. 저희는 상견례 할 때부터 삐그덕거리더니 결국 결혼 2주일 앞두고 파혼하고 남친과도 영원히 빠이빠이 했어요. 첫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까지 가셨습니다. 남친이 식당 예약을 했고요. 근데 친구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유로 상견례에 안 오셨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도 어이없어 했지만 참고 식사도 안 하시고 다시 차를 돌려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친은 돈은 돈대로 날렸고요. 두 번째 상견례 할 당시 저희 부모님이 또 내려가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순탄이 되더군요. 하지만 문제가 생기네요. 시어머니가 방구는 5대 독자예요. 아직 결혼시킬 마음은 없지만 여자 나이가 있고 아닌 시킵니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한 달 정도 후 식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은 저희 부모님이 편하신 충청도 쪽으로 하자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들끼리 한 번 더 만났습니다. 남친이 어머님들 모시고 저희 서울집으로 오셨지요. 예물과 예단 뭐 이런 거 상의하시기로요. 남친의 월급은 받으면 생활비 빼고 모두 시어머니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항상 남친 자랑할 때 그런 점을 말했고요. 근데 신혼집은 형편이 안 좋아서 못 해주시겠답니다. 내후년에 결혼하는 거면 해줄 텐데 어차피 자기네는 급한 게 아니라서 못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런 간단하게 준비하자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 시어머니께서 그러셨습니다. 방순이가 방구랑 결혼하면 방순이한테 안 좋은 복이 방구로 인해 사라지고 1년도 안 돼서 방순이는 방구 덕을 봐서 집도 사고 돈이 굴러온다. 방구가 복중의 왕복동이라고 유명하신 무당님께서 그러셨다. 라네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근데 너무하네요. 한복도 안 해주시고 결혼 반지도 안 해주시고 남들은 못해도 2-3세트 받는다던데 그것도 안 해주시고 신혼여행 해줄 돈도 없다 하니 뭐 그렇게 대단한 5대 독자라고 남친만 쏠랑 데리고 살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모았던 적금으로 여행사도 알아보고 식장도 알아보고 남친 정장과 한복, 제 거 한복 다 해드렸어요. 참 어리석게 그렇게 못해준다 했을 때 진작에 잘랐어야 했는데 돈은 돈대로 다 쓰게 되었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 그래도 우리는 있으면 있는 대로 다 해주자고 밉보이지 말자고 하셔서 남친 목걸이까지 다 해줬고요. 신혼살림 다 해줬고요. 집은 제가 살고 있는 전셋집으로 인테리어만 바꿔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로 예단 좀 준비하라고 몇 개 적었다고 남친을 통해서 메모지를 받으랍니다. 받았더니 이게 뭐지? 무슨 신혼살림을 또 준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댁과 시누이 그리고 친척들 이불, 시누이한테는 목걸이 한 세트. 그것만 적히면 이해라도 하죠. 맨 아래 가로치고 한다는 말씀이 바빠서 준비 못하면 나한테 입금시켜라. 내가 좋은 걸로 준비해주마. 라면서 계좌번호랑 예금주은행 시어머니 것이 적혀있지 뭡니까. 그걸로도 남친과 싸우고 결혼하기 싫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남친은 시어머니한테 꼼짝도 못하는 성격이라 말 꺼내도 씨알도 안 먹히고 저희 친정엄마도 속상하시지만 그래도 어쩌겠냐고 해달라면 해줘야지 하고 시누이 목걸이 세트는 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웨딩 촬영도 하고 모든 결혼 준비가 끝나가는 과정에 시어머니께 남친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행 경비는 좀 챙겨주세요, 어머니. 이랬더니 식장비 계산해야 되는데 무슨 경비냐? 없다. 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다네요. 그리고 저희 엄마한테 그날 저녁 전화로 사돈댁 편하시라고 대전에 식장 잡았으니까 식대비 부담하실래요? 아니면 식비는 반반 부담하고 버스 대절비를 부담하실래요? 버스 대절비나 식대비나 둘 중에 하나 부담하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지. 남친한테 바로 말했습니다. 식장을 저희 부모님 쪽으로 잡아달랬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면서 또 그것까지 우리 집 보고 다 계산하라면 어떡하냐고. 우리 집은 뭐 부자냐고 했더니 남친이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라고 합니다. 예, 저도 압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식장을 저희 유리한 쪽으로 잡았다면 버스 대절비 정도는 드려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이쪽으로 잡으라 하셨고 만약 저희 집 임의대로 했다면 저희 부모님도 충청도로 이사간 지 이제 1년 되신 거라 원래는 서울에서 잡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 식비 계산 안 할 거면 이 결혼 못 시킵니다. 라고 하시고 저희 부모님도 참다 해도 너무하시네. 안 봐도 비디오야. 결혼 생활이 되겠냐? 라면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설득할 필요 없이 저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오히려 홀가분하네요. 저도 사람인데 사랑받는 며느리 되고 싶고 저 이뻐하는 시어머니 계셨으면 하는데 이건 뭐 2주 남겨놓고 파혼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느낀 거지만 말 한마디 못하고 지엄마 뒤에서 숨는 남친도 참 찌질해 보이고 결혼 없자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 했더니 시어머니는 방순이 너가 위로금 줘야겠다. 방구 인생 네가 망쳐놓은 거니까 3년 연애한 위로금 주고 결혼한다고 소문 쫙 돌려서 방구 이제 언제 장가갈지도 몰라. 너 고소할 거야. 라네요. 정말 이상한 아줌마네요. 빨리 이 꿈에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뿐. 전 회사도 지금 그만뒀어요. 친구들한테 결혼 파토 났다고 문자 전송해서 오지 말라 했는데 자꾸들 전화 오고 문자 오네요. 말하기도 귀찮고 창피한데 저 정말 잘 끝낸 건가요?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하네요. 댓글입니다. 남자가 더 웃겨. 저걸 또 받아서 갖다 주는 건 뭐야? 저런 바보인 거 사귀는 동안 몰랐어요?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님 인생 건진 거다 생각해요. 줬던 예물이고 뭐고 싹 다 돌려받으세요. 완전 그 예비 시어머니였던 분 이상한 여자네요. 3년 연애했다고 결혼 못하면 7년 8년 이상씩 연애했다가 헤어진 사람 다 결혼 못하겠네요. 완전 못된 발언이죠. 해줬던 이불 세트나 여튼 돈 들어간 거 다 돌려받고 오세요. 적선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몇 대 독자니 금쪽 같은 우리 아들 하는 집에는 여자들이 안 가려고 하죠. 어머니들 집착이 쩔어서. 여자도 자기 집에서는 금쪽인데 헛소리하는 집들 정말 짜증나죠. 거기에 남자가 마마보이 기질이 쩔어서 자기 엄마가 뭔 말하면 덜덜덜거리고 곤란한 일 생기면 엄마 뒤로 쑥 숨고 그러면 누가 데려갈지. 거기다가 모아놓은 돈도 없다니 한심하네요. 나이 한참 아래이고 여자인 저도 적금 꾸준히 부어서 돈 모으고 있는데 나이는 나이대로 먹은 남자가 모은 돈도 없는 주제에 5대 독자라니까 코웃음만 나오네요. 그 아줌마 돈에 환장했나봐요. 님 남친은 뭐래요? 파혼하자니까 파혼하재요? 님 참 잘하셨어요. 바리바리 싸서 결혼해달라고 매달려도 안 가질 5대 독자가 뭐 그리 잘났다고 저렇게 개념이 없는 건지. 자기 아들 결혼에 돈 한 푼 안 들었으면서 결혼 파토 났다고 위로금 달라고요? 정말 제대로 정신 나간 아줌마군요. 그 아줌마 5대 독자가 무슨 판검사쯤 되는 벼슬인 줄 아는군요. 자기 엄마 말에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 숨어있는 그 찌질이랑 지금이라도 끝난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분 말씀대로 결혼 파토 최고 잘한 결정입니다.
님 아껴주고 예뻐해줄 훌륭한 시부모도 많으니까 힘내시고요. 아, 제일 중요한 거 해준 거 다 돌려받으세요. 미쳤다고 그 집에 좋은 일이에요? 당장 전화해서 너가 잘난 아들 당신 치마에 꽁꽁 싸매고 사시라고 예단이며 뭐며 다 해준 거 다 받으세요. 진짜 꼭이요, 제발. 저런 시어머니가 TV나 영화 말고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하는구나. 당장은 마음이 씁쓸하겠지만 돈 몇 푼 날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개같이 꼬일 뻔한 님 인생이 풀린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배짱 튕기는지 알 수가 없네. 위로금은 아가씨가 받아야지 웬 헛소리. 빨랑 받을 거 받으시고 어여 핸드폰 번호 바꾸고 잠적하세요. 저런 우유부단한 남자는 어디 덜떨어진 여자나 주워가라 하세요. 추가 글입니다. 에고, 제 글이 메인에 떴네요. 이왕이면 좋은 글을 올려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도 많이 위로가 되네요. 속도 후련하고요. 감사해요. 그리고 저도 제발 이런 얘기는 소설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하지만 현실이라는 거. 남친한테 전화가 계속 오길래 제가 그랬죠. 결혼은 물르기로 했으니까 우리 집에서 해준 거 다 달라고. 근데 찌질스러운 이 자식이 또 지엄한테 말했는지 걔네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위로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줬던 걸 달라고? 에라, 더러워서 준다. 가져가고 내 눈에 띄지 마라. 라네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막장이니까 막 나갔어요. 아줌마 아들이 나랑 결혼하면 주는 거지 결혼도 안 하는데 그걸 왜 주겠어요? 암튼 방구한테 물건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주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고 끊고 남친한테 한 20분 정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물건 준다고 만나자길래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택배 보내라고 하고 끊었죠. 주소는 문자로 남겼고요. 근데 자꾸 문자 오네요. 잘만 하면 자냐고 문자 오고 잡생각 좀 끝나고 밥 좀 먹을라 하면 문자로 헛소리 짓거리고 그랬더니 이젠 문자로 장편소설 쓰시네요. 문자 봤으면 답장 좀 해달라고. 욕 나오네요, 생각할수록. 그리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이거 나원참. 신우이라는 잘나신 분께서 고소 안 할 걸 다행으로 알아라. 내가 쫓아가려다가 네 인생이 불쌍해서 참는 거야. 방구 같은 게. 라네요. 그래서 또 한마디 날리고 잽싸게 끊었어요. 네 동생이나 챙겨라. 끝난 여자한테 문자로 징징대고 있으니까 짜증난다. 라고 했는데 남친은 무시하고 자꾸 전화 오고 문자로 미안하다. 내가 시키는 건 다 할게. 요짓거리하고 자빠졌네요. 핸드폰 부셔버리기 직전이에요. 아우, 정말 잘 선택했네요. 결혼 파토난 거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네요. 저희 엄마는 상종할 인간들 아니라고 물건 받고 이사가라고 하네요. 해코지할 것 같다고. 제가 정말 화가 난 이유는요. 남친 엄마가 결혼 끝나고 아버님 차 바꿔드린다고 했다네요. 그게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거지 그게 뭐랍니까? 없으면 없어서 못해주는 거 이해하겠지만 풀 뜯어먹을 정도로 가난한 집구석도 아니면서 일부러 안 해주고 더 받으려고 욕심부리고 뭔 놈의 배짱을 그렇게 부리는지. 암튼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신중한 선택들 하세요. 좋은 시부모님들 참 많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들 보면요. 그런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면서. 사연을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 1년 되었어요. 얼마 전 여기에 글을 올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그 뚱뚱한 옆집 아줌마요. 저희 개 안 키우는데 개 키우는 줄 알고 저희한테 진상 부리는.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하고 나서는 한동안 조용했었거든요. 거의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밖에 잘 안 나가는 편이고 옆에서 태클만 안 들어오면 저도 그냥 조용한 편이라서 그냥 저냥 잘 살았습니다. 아, 딱 한 번 마주쳤어요. 밤늦게 배가 출출해서 편의점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라면 먹고 있더라고요. 눈 마주쳤는데 한번 쳐다보고는 라면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별 신경 안 쓰고 있었어요. 저 일 있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일주일 다녀왔어요. 시부모님들 고향이 제주도세요. 두 분이 제주도에서 만나서 계속 사시다가 경기도로 올라오신 건 얼마 안 돼요. 제주도에는 두 분만 계셨었던 거라 두 분 연세도 많으시고 아무래도 어디 아프거나 하시면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희 근처에 계시는 게 저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았어요. 저번 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어머니 스트레스는 전혀 없고 오히려 친엄마처럼 든든하신 분이라 저는 오히려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남편이 조금만 더 따로 살고 1, 2년쯤 후에 합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집에서 가까운 편이라 가끔 시부모님들 뵙고 있어요. 자주 찾아뵈야 되는데
저도 요즘 일이 많다는 핑계로 그러지를 못하네요. 참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옆집 아줌마 혼내주시고 나서 뭔가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뭘 사드려야 될지 몰라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님, 혹시 뭐 갖고 싶은 거나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없어. 입맛도 없고 갖고 싶은 것도 없다. 어머님, 차라도 하나 사드릴까요? 차는 무슨 면허도 없구만. 아니요, 마시는 차요. 됐다. 타먹는 것도 귀찮아. 왜? 뭐 사주고 싶어서 그러냐? 네, 사드릴게요. 그럼 바카스나 한 박스 사라. 피로회복에는 바카스가 짱이야. 네, 어머님. 좋은 거 사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바카스 한 박스 사드렸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려야겠어요. 이따 시장에 나갈까? 네, 어머님. 시어머니와 시장에 갔어요. 시장이 크게 확장해서 큰 마트보다도 이것저것 살 게 많더라고요. 시어머니 몸보신 시켜드릴 것 좀 찾아보면서 시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떨이요 떨이. 삼겹살이 한 근에 10,000원. 남는 것도 없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삼겹살 2근 사라. 나는 저쪽 가서 상추 좀 사오마. 네, 어머님. 뒤에서 사람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밀치는 겁니다. 나와요. 저는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지금 장난해요? 저를 밀친 여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일어나서 툭툭 쳤어요. 아줌마, 사람을 밀쳤으면 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머, 옆집 개판 5분 전집이네. 넘어졌어? 운동 좀 해. 등치값 해야지. 아줌마, 사과 안 해요? 뭔 사과를 해. 지가 힘없어서 밀려 자빠져 놓고는. 이 아줌마가 보자 하니까 누굴 보자기로 보나? 아, 시끄러 죽겠네. 가만가만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로 보이나? 뭐 어쩌라고? 사과하세요. 사람을 밀쳤으면 사과하셔야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과야. 뭔 맛으로 먹어? 바나나가 짱이야. 장난해요?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나?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 저 여자가 저 밀쳐서 넘어졌어요. 저 뚱뚱보 네 옆집에 사는 여자 아니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게 먹을 거 앞에서 환장을 하는구만. 뭐라고요? 이 할머니가 더위 먹었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랬어. 싸가지 없이 뭐? 더위를 먹어? 그래, 더위 먹었다. 어쩔래? 어쩔 건데? 제주도 흑돼지 같은 게 말하는 꼰세 보소? 할머니가 먼저 저보고 먹을 거 앞에서 환장한다면서요. 야, 돼지고기 몇천 원 싸게 살라고 사람 밀치는 거 보면 그게 환장하는 거지 뭐냐? 이 할머니가 뭘 믿고 깝치지? 할머니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 한판 할래? 너 같은 건 한 주먹거리도 아니야. 한 주먹거리요? 아니 뼈다구밖에 없으면서 나를 이긴다고요? 야, 너 같은 건 껌이야. 너 내가 우스워 보이지? 내가 말이야. 나는 제주도 출신이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 일출봉이라고 들어봤을란가 몰라. 거기가 내 고향이야.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어. 내 나이 때는 다들 국민학교 다니다 때려치고 했었는데 나는 진작에 때려치고 그때부터 해녀 일을 했어. 지금은 삐쩍꼬랐지만 그때 당시는 운동량이 많아서 근육도 많았어. 내가 성질이 더러워서 아무도 나 못 건드렸어. 그러다 나중에는 나쁜 길로 빠져들었는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근육으로 똘똘 뭉쳤다 이 말이야. 이 뚱뚱보야, 너처럼 살로만 가득 찬 비계덩어리를 내가 못 이길 것 같냐? 너 같은 건 뒷목을 후려잡고 한쪽 다리로 와사바리를 건 다음에 반쯤 누워 자빠져 있는 면상에 대고 골프 선수 박세리가 스윙하듯이 있는 힘껏 그냥 끝나버렸네. 뚱뚱보는 바닥에 누워 자빠졌습니다. 어때? 맛이 좋지? 아니 할머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 나가 말이야. 왕년에. 아 됐어. 나중에 알려줄게. 세아가 고기는 샀냐? 네, 어머님. 가자. 그날 시어머님과 먹는 삼겹살 꿀맛이었어요. 시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엔 말이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면 안 돼. 겉모습은 걸친 옷에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조심스레 입은 것이란다. 네, 어머님. 고기 빨리빨리 구워라. 배고프다. 네, 어머님. 아, 잠깐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직도 구독하기 안 누른 사람이 있는가? 없제? 다음 사연입니다. 엄마가 집에서 평소에 오빠를 애기라고 불러요. 저는 이름의 끝글자를 부르고요. 예를 들어 이름이 방순이면 수나 이런 식으로. 30 넘은 남자를 애기라고 부르는 것도 웃긴데 그걸 또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웃겨서 전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 속으로는 오빠는 결혼하면 장난 아니겠구나. 난 그 전에 모른 척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을 10년 넘게 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오빠가 애기인데도 불구하고 키도 크고 나름 직업도 괜찮아서 그런가 그동안 꽤 많은 여자분들을 만나왔었어요. 결혼 얘기는 안 나왔지만. 근데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집에서 밥을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집 갔더니 엄마가 상다리 부러지게 뭘 많이 했더라고요. 전 뭐 그냥 조금 거들고 있는데 오빠가 왔어요. 여자분 진짜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쁘고 직업도 좋고 웃는 얼굴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제가 남자였으면 오빠 죽택 날리고 이 결혼 무효라고 뛰쳐나가고 싶은 분이었어요. 말하는 거 하나하나도 너무 속 깊고 오빠는 멋진 척 가식에 넘어간 것 같은데 이름만 애기가 아니라 진짜 하는 짓도 애기거든요. 지 손으로 수주 한 번도 놔본 적 없는 놈이에요. 그래서 속으로 이걸 어쩌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밥 다 먹고 테이블 치우는데 역시 우리 애기는 손도 안 대고요. 저랑 엄마랑 그분이 치우고 그릇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헹궈서 설거지통에 넣는데 엄마가 천혜향 너무 맛있는 게 들어왔어. 김치냉장고에 있다. 가지고 와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하고 있잖아. 오빠한테 갖고 오라 해. 이랬더니 야가 그걸 어떻게 갖고 오니? 손실 있게. 이러더라고요. 전 엘사인가요? 손 안 시리운가? 그래서 우리 애기는 김치냉장고에서 천혜향 하나도 못 꺼내 먹는가 보네. 손이 시려워서? 하고 갖다 줬어요. 애기 표정 썼고 엄마 표정도 썼고 여자분 표정도 오묘한 게 나 말실수 잘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야 애기야 누나야가 닦아줄게 하고 천혜향 만나게 까먹고 둘이 이제 간다길래 저도 도망왔거든요. 욕 처먹을까봐. 근데 그날 이후로 여자분이 결혼 생각을 좀 더 해보자고 했다네요. 아주 현명하게도. 그것 때문에 일하는데 회사로 오빠 전화 오고 엄마 전화 오는데 정작 제가 사는 집은 몰라서 찾아오진 못하고 아빠한테 염탐하려고 전화했더니 지 결혼 못하는 것 같고 왜 난린지 모르겠다고 집에 오지 말라고 난리 난다고 끊으라네요. 저는 집에서 쫓겨난 건가 봐요. 참 후련하고 웃겨요. 추가 글입니다. 와, 처음 써보는데 제 글이 순위권에 있네요. 오빠한테 막대한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연년생들은 이러지 않나요? 저희 집 수준이 이런 건지 아무튼 저희는 그래요. 너무 흥분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돌려받으실 거라고 하시는 분이나 저 같은 여자랑 결혼 못할 것 같다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저는 일찌감치 결혼시장에서 탈주한 인간이랍니다. 절대 만날 일 없어요. 멍청하게 집안을 욕보였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 솔직하게 욕이라도 먹어서 바뀌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바뀔 거고 늘 그랬던 것처럼 저 혼자 떨어져 나오겠지만 그러고 보니 후기를 안 썼네요. 별거 없어요. 애기가 여자분한테 이유를 물어봤는데 오빠는 아직 결혼할 때가 안 된 것 같다고 했다네요. 그거 듣고 오빠가 혹시 집에 와서 뭐 맘에 안 드는 게 있었냐, 동생이 헛소리한 거니 너무 마음 쓰지 말어라 이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마음 안 쓸 여자는 이제 없다고 하셨다는. 멋지죠? 제가 남자였으면 결혼했을 거예요. 우리 애기 마음이 이해가 가요. 하여튼 저 말 때문에 우리 오빠가 저한테 더 난리쳤겠죠. 끝까지 지 잘못 모르고. 사실 제 알바는 아닙니다. 명절 때밖에 얼굴 안 보고 이제 더 보기 힘들 테니까요. 엄마는 뭐 화는 나셨겠지만 절 죽이기야 하겠어요.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저는 아주 괜찮습니다. 글 재밌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익명의 저에게 욕을 하신 분들도 그럼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풀리셨다면 상관없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6살이 된 여자예요. 결혼과 관련된 글이라 그리고 인생 선배님들이 많은 곳이라 이곳에 글을 써봅니다. 그냥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들어만 주셔도 욕을 먹던 손가락질을 당하던 힘이 날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라 읽기 힘드실 거고 많이 길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걸로도 감사합니다. 제목처럼 전 몸 팔던 여자입니다. 4살 때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로 늘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삐딱삐딱 그렇게 굴다가 결국 중학교 때 소위 말하는 노는 집단에 끼어 술 먹고 담배 피고 껄렁하게 다니는 걸 자랑으로 여기다 가출을 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거죠. 다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고아원은 내 집이 아니거든요. 중학생을 평범한 일자리에 써주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노래방에서 도움 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갈 곳 없는 절 먹여주고 재워주던 실장이란 사람과 제대로 된 친구 하나 없던 제게 아는 건 가명뿐인데도 몇 년 알던 친구처럼 대해주던 언니들 사이에서 힘든 줄 모르고 일했어요. 그렇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같이 가출해서 일하던 친구들과 월세 나눠내며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다녔지만 그게 자유인 줄 알고 망나니처럼 지냈죠. 내 인생이 점점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거였는데 하지만 보호자가 있는 걔네들과 없는 나는 같은 짓을 해도 같은 실수를 해도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해도 돌아갈 곳이 있던 그 아이들은 짧게는 1달, 길면 6개월 안엔 자의로든 부모님께 잡혀서든 모두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학교에는 저 혼자 일하는 마냥 소문이 나 있어 전 학교로도 갈 수 없었죠. 사람이란 게, 친구란 게 이런 건가. 좀 어린 나이에 알아서 가슴 아팠었지만 지금은 그때 그 아이들이라도 일찍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가난하던 내가 돈 쓰는 법 모르는 건 당연했고 명품 따윈 생각도 안 해봤고 그냥 차곡차곡 통장에 돈 모여가는 거 보는 맛에 일하면서 다녔어요. 쉬는 날엔 그냥 PC방에 있고요. 그러다 18살 때 노래방 일을 계속하던 제게 손님으로 왔던 4살 연상의 한 사람과 처음엔 장난반으로 사귀게 되었고 동거를 하게 되었어요. 한 번도 남자친구라는 거 몰랐고 사랑받아 본 적 없던 전 그 사람에게 미친 듯이 빠져들었고 집착 아닌 집착, 그걸 사랑이라 믿는. 그땐 너무 어렸죠. 세상엔 노래방에서 만난 여자를 진심을 다해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머리 쓰다듬어 주는 거, 팔베개 하고 자는 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그렇게 좋았죠. 일이라곤 게임에서 아이템이며 캐릭터 파는 게 전부였던 남자.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밥이며 옷이며 담배며 깸방비며 다 되던 그런 남자였지만 그 사람을 놓치면 난 아무도 없으니까 정신 나간 애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노래방 수입으로는 우리가 같이 살 수 없어. 나 집에 들어가야겠다. 전 정말 미칠 것 같았고 그걸 이미 알고 있었을 그 남잔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처음엔 애인 대행이었습니다. 모 사이트에서. 그 남자가 낚아준 남자를 제가 만나러 가는 시기였어요. 처음 몸을 돈에 팔던 날, 아무리 노래방 일에 룸에 웃음 팔던 저였지만 속이 다 뒤집히고 심지어 손님 앞에서 펑펑 울었네요. 내 자신이 너무 더러워서 그날은 밥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사람 떠날까봐 그렇게 모든 걸 다 주고 내 마음을 다해 사랑했었어요. 처음 한 번이 어렵지 아예 업소에 나가기 시작했고 20살 땐 그 남자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땐 하늘도 무심하시다 생각했어요. 업소 일을 하면서 2중 3중 피임을 했거든요. 먹는 피임약도 먹고 남성용 피임기구도 함께 이용하고 그런데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일을 안 나간 1달 정도 피임약 끄는 그 1달 우리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러더라고요. 몸 파는 여자가 나왔는데 그게 내 애인 줄 어떻게 아냐? 당연히 나올 줄 알고 각오했던 말이었지만 참 아프더군요. 지우라고 온갖 모진 말에 힘들었지만 난 이 아이를 지켜야 했어요. 난 엄마잖아요. 엄마는 자식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픈 속 부여잡고 문드러지는 가슴으로 그렇게 그 남자를 보냈어요. 이기적인 거 알아요. 자식 낳을 입장도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난 보통 여자가 아니란 거 잘 알아요. 그래도 지울 순 없었어요. 차마 내 돈 주고 내 아이를 지우는 짓은 할 수가 없어서
산부인과에서 몇 번을 돌아섰어요. 잘못인 줄 알지만 할 줄 아는 게 그런 더러운 짓이라 3개월 동안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정말 악착같이 몸이 아파 부서질 것 같을 때도 입덧 때문에 8kg가 넘게 살이 빠져도 그냥 돈밖에 모르는 애처럼 단 하루도 쉰 적이 없네요. 지켜야 할 게 생겼으니까. 어차피 세상엔 아무도 없고 이미 더러워진 난 이렇게 살아도 내 자식은 나처럼 사람이 견뎌야 할 모든 역을 견디며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임신 초기에는 관계 조심해야 된다는 말 많았지만 그때 전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었어요. 물론 전부 자기 합리하고 내 죄책감 덜자고 하는 말이니 욕하셔도 달게 먹겠습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 인터넷 하나하나 찾아가며 육아 카페도 가입해가며 받아야 한다는 산전검사도 꼬박꼬박 받았고요. 병원도 꼬박꼬박 다녔어요. 첫 아이라 그런지 배가 5개월이 되어도 부르지 않아 다행이다 생각했어요. 철없이. 일 더 오래 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 낳기 전에 내 집이라 부를 수 있는 곳은 마련하고 싶어서요. 뭔가 시작할 미천 정도는 만들어 놓고 싶어서요. 그 전에 차곡차곡 모았던 돈들과 돈에 미쳐 벌었던 돈들,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은 어림도 없었어요. 그냥 작은 전셋집 하나 얻었습니다. 직업이 없으니 대출을 낄 수도 없었고 그냥 현금 박치기였죠 뭐. 배가 점점 티나게 부르면서 아예 일을 할 수가 없었고 사람과의 대화는 일절없이 말상대라고는 뱃속의 딸아이가 다였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내 딸에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었단다. 100번을 말해봐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었죠. 혹시나 행여나 내 딸이 커서 이 일을 알게 된다면 그때도 날 엄마라 불러줄까? 지금 내가 이 아이를 지우지 않으려 부린 고집이 오히려 그 아이를 힘들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넋놓고 몇 날 며칠을 울다 보니 평생 비밀로 붙일 땐 붙이더라도 떳떳한 척은 하는 엄마가 되고 싶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중학교도 졸업 못한 제가 몇 년 만에 펜을 잡고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요. 그때까진 먹지도 돌아다니지도 않던 제가 억지로라도 혼자지만 더 거하게 차려 먹었고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 학력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7시간의 진통, 오롯이 혼자 견뎌내며 수많은 손가락질 받으며 그렇게 낳은 우리 딸. 덕분에 나도 잠시나마 평범한 여자가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부질없는 착각도 해봤어요. 잠시나마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려졌었던 것도 잊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오순도순 내 딸과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신 내 딸에게 부끄러운 짓 안 하리라 다짐하며 낮엔 식당 서빙, 밤엔 호프집 서빙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고 싶어서 쉬는 날엔 애견 미용을 배워서 자격증도 땄어요. 진작 이렇게 열심히 살아볼걸. 그랬으면 돈은 없어도 떳떳할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다시 일을 나가볼까 하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눈 딱 감고 내 딸 모르게 6시간만 일하면 20시간씩 일하느라 놀아줄 시간도 없었던 우라가 더 엄마 손 닿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네요. 그리고 애견샵에 취직해 일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였어요. 태어나서 몇 개월 뒤에 시설에 맡기면서 엄마를 어색해하는 딸을 보니 돈이 다가 아니더라고요. 언제까지 알바할 수는 없는 노릇. 때려치고 애견샵에서 8시간씩 일했습니다. 서툴러서 많이 남의 아이들 상처를 냈는데 그때마다 허허 웃으시며 지나가 주신 손님이 계세요. 스피츠 2마리의 아빠. 제가 딸을 혼자 키우고 있다는 것도 아시는 분이시고요. 손님과 애견 미용사 관계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게 3년이 되었어요. 나이 차이도 꽤 있고요. 36, 제 딸내미가 2살 때부터 아빠인 줄 알고 따랐답니다. 그냥 작은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세요. 월급쟁이. 착하고 순하고 성실하시고요. 그분과 못 가본 여행도 가보고 셋이 함께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면서 정말 가족이라도 이룬 듯 3년 동안 이루지 못할 꿈을 꿨네요. 정말 달디단. 그런데 그분이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결혼 얘기를 꺼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즘엔 이 문제에 잠을 못 잡니다. 맘 한번 독하게 먹고 내 과거 다 숨기고 울 딸에게 아빠란 사람 만들어줄까? 나도 못해본 사랑 맘껏 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지 않을까? 개소리죠. 알아요. 저 행복하자고 그 착하고 순하신 분 속이고 결혼할 순 없는 거죠. 그냥 3년 행복했으니 그걸로 됐다. 마음 정리하고 내 딸 하나 보고 사는 게 맞는 거겠죠. 근데 자꾸 욕심이 생겨요. 어떡하죠? 이 글 보시는 모든 언니들,
그냥 아는 동생이라 생각하시고 마음 독해지게 따끔하게 혼 좀 내주세요. 감히 같은 여자라는 말은 쓰지 않을게요. 같은 여자, 평범한 여자 될 수 없단 거 슬프지만 누구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저보다 더 힘든데도 더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단 것도 나이 먹으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욕하셔도 비난하셔도 무시하셔도 괜찮으니 26년 동안 담아뒀던 말들 어디라도 못하면 가슴이 답답해 터질 것만 같아요. 저는 부모님도 친척도 아는 언니도 친구도 단 한 명도 없어요. 제 핏덩이 같은 딸 하나뿐이에요. 저에겐 세상 어떤 욕을 하셔도 다 들을 테지만 부디 우리 딸 욕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감히 님들은 이런 데서 일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세요. 따위의 훈계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 그만 여기서 마칠게요.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댓글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독했네요. 님이 독한 마음 먹고 숨기려면 숨기고 딸과 함께 행복해질 수 있겠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다 생각합니다.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겠지만 그 남자에게 방탕했던 과거를 얘기하고 남자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전 옳다고 봅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구구절절한 사연과 핑계로 포장하고 밤일하는 애들 경멸한다. 근데 글쓴이 글보니 그냥 마음이 참 아프다. 옆에서 다 잡아줄 부모 형제 하나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외로움에 이용당하다 뱃속에 아이 하나 보고 참고 참았을 그냥 그 과거가 참 아프다. 거짓으로 산 행복은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거야. 상대방이 알게 될까 하루하루가 전전긍긍하며 일평생이 살얼음판 같겠지. 평범한 가족을 갖고 싶은 꿈을 꾸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을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길게 생각하면 모든 걸 밝히고 출발하는 게 행복하지 않을까? 나이도 비슷한데 만나서 따뜻한 밥이라도 차라도 한잔하면서 토닥여주고 싶다 글쓰니. 글을 읽는 내내 나는 저희 엄마 얘긴 줄 알았네요. 저 지금 23인데 저희 엄마도 저 18에 가졌는데 남자가 지우자고 했고 엄마는 아이를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저를 낳으셨고 낳으셔서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일 하시면서 저 키우셨어요. 제가 6살 때쯤 지금 저희 아빠를 만나셨고 아빠는 다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엄마와 저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엄마와 집에서 항상 지낼 수 있었고 엄마가 그런 일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저희 엄마 그런 일에서 저 낳아 키웠다고 욕하실 분들 계실 거란 거 아는데요. 저는 그렇게라도 저 낳아주셔서 키워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지언정 저한테는 정말 소중하고 존경스럽기까지 한 엄마예요. 이런 상황에 아이 택하실 분들 있으신가요? 그렇게 일하면서까지 아이 키우실 자신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는 원래 경기도 분이신데 조부모님이 정말 엄격하셔서 아무 연고도 없는 부산에 혼자 내려가 일하시면서 저 하나만 보고 사셨어요. 애기일 때 제가 밤에 칭얼거리지도 않고 우유 주면 잘 먹고 잘 시간 되면 잘 자고 해서 낮에는 엄마와 있었고 저녁엔 옆집 아주머니가 봐주셨어요. 조금씩 크면서는 항상 자고 일어나서 엄마 보기만을 기다리며 그렇게 지냈는데 아빠가 엄마 일 안 할 수 있게 저와 항상 집에 있을 수 있게 돌봐주셨습니다. 글쎄이님, 저랑 나이 차이는 3살 차이지만 그리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참 남일 같지 않고 읽는 내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힘내세요. 나중에 글쓴이님 자식이 옛날 엄마 일을 알게 된다 해도 절대 겁먹지 마세요. 아마 커서 다 엄마 마음 이해하게 될 거고 오히려 그런 힘든 상황에 우릴 이렇게 낳아서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테니까요. 우리 엄마는 아니지만 정말 꿋꿋하게 지켜내시고 살아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가 봐요. 힘내세요. 아는 동생 마냥 충고해달랬으니 말부터 놓을게. 언니는 원래 과거 더러운 년들이랑 상종을 안 해. 근데 예외는 정말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보일 때야. 그 남자한테 미안해? 힘들어? 네 업보야. 독해 보이겠지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당신이 싫어졌다고 눈물 한 방울 보이지 말고 돌아서라. 절대 말하지 마. 그 남자 적은 나이 아니야. 적어도 다른 여지는 남겨줘야 할 거 아니야. 그 나이에 여자에 상처받아서 빌빌대는 찌질이 만들 생각 아니면 그냥 대충 둘러대고 헤어져. 그리고 딱 하루만 미친듯이 울고 옆에 딸이랑 손잡고 씩씩하게 꿋꿋하게 살아. 그거 말 안 하고 결혼하는 거? 그것도 이기적인 거지만 말하고 오빠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무책임한 거야. 남이 받을 상처는 어쩔 거야. 그냥 대충 싫어진 척 눈물 한 방울 비추지 말고 보내줘.
힘들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 세상에 그런 과거 알면서 평생 안 꺼낼 남자 없다. 더 상처받지도 주지도 말고 그냥 여자가 아닌 엄마로 살아. 엄마로서의 네 앞길을 응원한다.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 글 올렸던 글쓴이에요. 사실 심장이 쿵 이럴 정도로 아픈 글들이 많아서 몰래 댓글만 보고 다시 안 쓰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관심 주신 분들께 조금만 답장이랄까 써도 될까요? 애 재우고 할 일이라곤 책 읽거나 인터넷뿐이라서 어쩌다 보니 이곳에 자주 들어오게 되면서 저 역시도 다른 분들이 쓴 글에 같이 울고 같이 화내기도 했었어요. 첫 글은 정말 너무 답답해서 홧김에랄까? 충동적으로 올리면서도 지웠다 썼다 반복했는데 정신 차리고 이미 제 치부를 다 아는 분들께 다시 한번 쓰려니 참 어렵네요. 인터넷의 무서움을 알게 되어서겠죠. 마음 좀 붙잡게 혼내달라고 올린 글이긴 하지만 저도 감정이란 건 있는지 아프긴 하네요. 그래도 그분들 덕에 정신 제대로 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라리 지우지 그랬냐던가 우리 딸 관련 욕들 그리고 그분 관련 욕들을 보면서 제 짧았던 생각으로 못 들을 말 듣게 한 것 같아 속이 쓰리네요. 3년간 만나면서 어떻게 입싹 씻냐고 그건 속인 거 아니냐는 분들 네 3년간 속인 거 맞아요. 어쩌면 전 저조차도 속이고 있었어요. 인정하긴 싫지만 그 일을 그만두고는 혼자 있을 때조차도 말투, 옷 입는 거, 걸음걸이 정말 작은 행동 하나하나 티 안 내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제 자신도 잊게 하자는 각오로 다 조심하면서 살았으니까요. 그분은 제게 한 번도 과거를 물은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아이 아빠가 누구냐거나 어쩌다 어려서 미혼모가 됐냐거나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할 질문조차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게 저에 대한 그분 나름의 배려였겠죠. 댓글로 하신 말씀처럼 그분이 어린 나이는 아니시니 대충 지레짐작하셨을 수도 있겠고요. 정말 저에게 조심하시는 분이세요. 호구라든가 고객이라든가 그런 말 정말 가슴 아팠네요.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세요. 그분도 저처럼 천의 고아는 아니지만 부모님 형제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서 저랑 제 딸아이 더 깊이 진심으로 품어주셨고요. 그런데도 저처럼 삐뚤어지지 않고 자기 힘으로 대학까지 나오셔서 작은 회사지만 인정받으면서 다니고 계세요. 절대 욕 들으셔서도 안 되고 이유도 없으신 분이세요. 저는 여전히 저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 욕이나 먹이는 생각 없는 애였더군요. 이런 글 쓰기 전에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평생 참은 거 그날 하루만 더 참을 걸 그랬네요. 그런데 저런 욕들보다 제가 더 놀라고 적응 못한 건 많은 위로와 힘내라는 글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저 때문에 대신 싸워주시고 화내주시고 그런 분들 또 도저히 이해도 공감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하소연들이었는데 그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이 많단 거 그리고 이해해주시려 부단히 애써주신 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분들보다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런 말 정말 여기서 처음 들어봐요.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하겠죠. 정말 감사해요. 제가 글재주가 없어 제 맘을 글로 다 표현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혹여나 제가 상처받았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안 그러셔도 돼요. 정말 모진 말들, 세상의 모든 욕들 얼굴 맞대고도 들어봤고 물바가지도 맞아봤어요. 이렇게 살면서 얻은 건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게 한 가지 있겠네요. 아프긴 하지만 이제 저런 거 하나하나 상처로 남기진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저. 제일 궁금해하셨고 논란도 많았던 결혼이라던가 말을 하냐 마냐에 대해서는 이미 글 쓰면서 내포했지만 저는 그분과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단지 정말 욕심은 났어요. 아빠 없는 애라고 평생을 손가락질 받을 내 딸 미래에도 욕심이 났었고요. 또한 제 처지에도 욕심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 욕먹어 마땅해요. 그리고 말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전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실 도피 참 좋아하나 봐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헤어지려고 해요. 저에 대해서 바닥까지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이 받을 상처나 충격들 그리고 모두 거짓말로 변해버릴 우리 3년 전 못하겠어요. 이것도 이기적일지 모르겠지만 이왕 헤어지는 거 상대방에게 잊지 못할 상처가 되고 싶진 않아요. 행여나 정말 꿈처럼 그분이 이해해준다는 거 그런 건 드라마에서나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마치 영화 속 여주인공처럼 제 모든 걸 고백하고 그분 결정을 기다릴 용기도 없고요. 그렇다고 평생을 숨기면서 그분 얼굴을 매일 볼 만큼 간이 크지도 않아요. 또 다 말씀드리고 정말 1%의 확률로 결혼을 했더라도 그걸 다 아는 그분과 마주할 자신도 없고요. 어딜 가나 움츠려들 거고 혹여나 그분 사회생활에 제가 지장이 될까 전전긍긍할 것 같아요. 3년간도 너무 행복했지만 행복한 만큼 불안했는데 그 몇 배의 시간은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홍기 꽉 찬 그분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줘서 앞길을 막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구나 다 겪는 연애의 실패 정도로 남겨두고 제가 그냥 그분 인생에서 빠지렵니다. 그래서 그 글은 이런 생각으로 정말 마지막이다. 내 맘이나 굳게 먹자란 생각으로 올렸고 예쁜 말 고마운 말 많이 들은 만큼 정말 모진 말도 많이 들어서 반은 성공인 것 같네요. 제가 글을 오해하게 썼나봐요. 많은 분들이 싸우시더라고요. 전 애초에 글을 올릴 때부터 결혼할 마음이 없었어요.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언제까지 속여야 하나 정도는 있었지만 결혼은 당연히 그분도 생각 안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 딸아이가 한두 살도 아니고요. 그런데 제 생각이 너무 짧았네요, 정말. 그러니 싸우지 마세요. 그러길 바래서 올린 글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믿진 않으시겠지만 전 전화번호부를 통틀어 10명이 안 돼요. 그 10명도 일이나 학원, 유치원 선생님들을 제외하면 그분이 달아서 참다 정말 답답해서 제 딴엔 많은 용기로 올린 글이었어요. 괜히 제가 논란을 일으킨 것 같아서 그리고 저 때문에 욕 들으신 모든 분들께 할 말이 없어요. 어쩌다 보니 간단히 쓰려던 글이 첫 글만큼이나 길어졌네요. 아이고 참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누가 보면 웃기지도 않을 인터넷 댓글 속이었지만 정말 좋은 언니들, 친구들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욕하셔도 돼요. 더럽다는 분들, 저도 제가 더러워요. 틀린 말 하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과거는 늘 꼬리표라는 거 저도 너무너무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라리 죽으라고 같은 공기 마시고 사는 것도 불쾌하단 분들, 왜 사냐는 분들, 죄송하지만 저 아직 못 죽어요. 제 딸, 저 없어도 잘 살 때까지만 참아주세요. 대신 다시는 인터넷상으로라도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게요. 불쾌하게 한 것 같아 죄송했어요. 당신들은 나 같은 욕 듣지 않고 항상 누군가를 욕할 수 있는 입장에서 사셨으면 해요. 아 그리고 이제는 행복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분들, 전 이미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일 안 해도 먹고 살 기술도 있고 공부도 했고요. 날 이렇게 만들어준 우리 딸도 너무 건강하고요. 그러니 모두들 꼭 저처럼 행복하세요. 너무 힘들 때 가끔 와서 힘주셨던 댓글들이나 몰래 보고 갈게요. 댓글입니다. 나는 50이 넘은 아줌마예요. 나는 결혼을 일찍 해서 딸이 글 쓴 분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그냥 딸에게 쓰는 것처럼 편하게 쓸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아가야, 비록 네 과거는 한없이 불쌍하고 한없이 천한 여자였지만 지금은 너를 불쌍하다 여기지 않으마. 동정 따위도 하지 않으마. 스스로의 환경에 적응하고 네가 행복하다 느끼면 넌 행복한 사람인 거야. 다른 사람들의 동정과 손가락질에 내가 정말 불쌍한가? 라고 느끼지 말거라. 그냥 응원한다. 훌훌 털어버리고 지금처럼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렴. 글쓰님, 과거에 실수 안 해본 사람 없어요. 님에게 독한 댓글 달아본 사람들도 정말 남에게 지적하고 야단칠 수 있을 만큼 과연 깨끗한 인생 살아오셨을까요? 오히려 글쓰님보다도 더 지저분하게 더럽게 추하게 살면서 인터넷상에선 가장 고귀한 척 깨끗한 척 하는 거겠죠.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님 아이에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든든한 사람일 텐데, 누구보다도 가장 멋진 엄마일 텐데 어째서 그렇게 주눅들면서 사세요. 당당해지세요. 그게 글쓰님이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어떤 분들의 안 좋은 댓글들 봤어요. 모든 엄마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일 뿐. 같은 여자로서, 엄마로서 전 글쓰님이 너무나 훌륭하고 자랑스럽고 멋있어요. 힘내세요. 제 글이 글쓰님에게 큰 위로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글쓰님이 내 엄마여서 너무나 고맙다고
딸이 말해줄 거라 믿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교수님 자신을 위해서 꼭 행복해지길 바래요. 편하게 언니라고 할게요. 언니, 그간 많이 힘드셨죠? 저는 언니 글을 읽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 한 명이에요. 무언가 모르게 언니 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껏 22년 동안 엄마 아빠 밑에서 배부르고 편하게 모자랄 것 없이, 그리고 큰 사고도 없이 살아온 제 자신이 처음으로 사치스럽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의 글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또 낮추고 꽁꽁 싸매고 어둡고 외로운 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서 그곳에서 차마 나오는 것조차 사치라고 생각하는 언니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저 이제는 언니가 행복하기만을 바라기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지만, 단지 언니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몰라도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언니의 진정성이 담긴 글을 읽고 많은 분들이 격려하고 용기 주시는 것 자체로도 세상에는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 그리고 언니의 새로운 삶을 존중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23년간의 외롭고 처절하고 죽을 것 같이 아팠던 시간들 속에서 지난 3년간 언니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주고 함께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진심으로 사랑해왔던 그분과 결국 헤어지게 되어 아쉽지만, 언니가 언니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자신감 있고 지금까지 그려왔던 것처럼 삶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잘 살길 바랄게요. 엄마라는 존재가 참으로 대단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언니, 진심으로 행복하시길 바래요. 저는 저번 글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힘내시라고만 글 썼던 사람이에요. 제가 님처럼 극단으로 몰린 상황에 처한 적이 없으니 제 인생으로 함부로 글 쓴 일을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감동적인 스토리 중에 굉장히 싫어하는 글이 있어요. 너무나 사랑하던 연인이 있었는데 사고로 여자가 실명하여 헤어지고 남자는 떠났는데, 알고 보니 남자가 말없이 떠나고 눈을 기증하여 여자는 헤어진 상처와 분노를 이겨내고 기증받은 눈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에 행복하게 사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물론 현실적이진 않죠. 살아있는 사람의 각막을 기증하는 제도는 없으니까요. 제가 제일 싫었던 건 그 남자 혼자 하는 희생과 결정이었어요. 여자는 정말 끝없이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신의 추억까지 다 망가뜨린 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남자의 눈을 기증받아 살아가게 되는 그 모순이 남자의 엄청난 희생뿐만 아니라 희생을 선택하고 상황을 만든 이기심까지 느껴져서 싫었어요. 상황을 모르고 원망한 그 여자가 바보 되는 상황을 그 남자는 자기만 사랑의 완성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여자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는 그 눈과 그 남자의 희생이 아니라 자기가 믿어왔던 사랑과 여전히 날 지켜주는 자기 곁에 그 사람을 원했을 뿐인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글쓴이도 그래요. 어쩌면 그분도 님이 술집 여자였기에 조심스러웠고 예쁜 그 3년이 더럽게 느껴지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모든 게 흑백 논리가 아니듯 그런 구조 자체를 싫어하고 웃음 파는 걸 싫어하는 저도 글쓴이의 글에서 천박함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거부감도 느끼지 못했고요. 그분도 님의 과거를 전부 알지 못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신을 보면서 파악한 당신 자체를 보며 그 과거를 감수하더라도 선택할 자신의 사랑과 님에 대한 판단이 따로 있을 거라는 것이죠. 글쓴이가 짧은 추억을 지키기 위해 이유 모를 이별을 그분에게 던져주는 것도 충분히 글쓴이가 이기적인 거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어쩌면 그분은 더 큰 사랑을 하고 있었는데 결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도 본인 편하자고 하는 선택일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말 못합니다. 그치만 3년에 아주 짧지도 않고 그분 나름대로의 판단도 있었을 텐데 이유 없이 이별당하고 한동안 괴로워할 그분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세상에 소중한 생명을 하나 낳고 딸에겐 또 전부인 디딤돌로 사시는 건데 쓸데없는 욕설이나 비난 따위는 그냥 못 들은 척 사세요. 저도 사람 선택할 때 과거 많이 보고 이거저거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도 가끔은 복잡하고도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 겸허해지고 오만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술집 여자나 더러운 짓 안 하고도 나태하고 못되게 남 괴롭히며 자기 자식 건사 못하는 인간들도 많은 세상이고 글쓴이는 지금 존재하는 이유와 가치 또한 충분합니다. 행복하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썰닭입니다. 쌀을 푸다가 엎어버렸습니다. 젠장.
안녕하세요. 결혼 1년 된 새댁입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은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룸에서요. 호실만 다를 뿐 각자 방이나 다름없이. 저는 남편이랑 같은 원룸, 아주버님은 옆방. 상황상 거기서 잠깐 몇 달 살다가 상황이 해결되고 이사를 해야 했어요. 아주버님은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간섭을 싫어한다는 게 맞는 것 같군요. 우리가 이사할 당시 시부모님이 집을 알아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삿날만 말해주시고는 시댁이랑 불과 1분도 채 안 되는 곳에 집을 구했더라고요. 아주버님과 한 집을, 방 3개짜리를. 원룸에서 같이 살았어도 이사하면 화장실도 같이 써야 하고 당연하게 같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 모두들이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몇 달은 그냥 살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니깐. 그 후로 아주버님이 딴 살림을 차려서 나갔어요. 여자랑 동거를 한다고 나간 거죠. 3개월 정도 여자랑 동거하고 동거를 접었어요. 그리곤 당연하단 듯이 저희 집으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떨어져 살다가 다시 같이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아주버님 30대 중반인데 저 같으면 다시 못 들어올 건데, 아니 처음 이사할 때부터 같이 못 왔을 건데 다시 들어오고부터 너무 불편합니다. 일도 안 하고 일하고 들어와도 불편한데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합니다. 눈만 뜨면 컴퓨터 켜고 잘 때까지. 신랑은 최근에 일하러 다녔는데 그동안은 같이 나가고 집에 있으면 같이 있고 했는데 일하러 가니까 이젠 집에 아주버님이랑 저랑 있어요. 오후 늦게 일어나서 컴퓨터 켜고 맨날 오락만 하고 있어요. 아주 오락하는 소리도 듣기 싫고 오늘은 같이 밥 먹고 점심까지 차리고 커피까지 타주고 하루 종일 게임만 하더라고요. 덕분에 나는 밥 차려주고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고요. 또 친구 와서 놀다 가고요. 신랑도 없는데 같이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신랑한테 말했더니 내가 말할게. 이러기만 하고 계속 말도 안 하고 이젠 신랑이 너무 미워요. 신랑이라면 편하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애기도 가질 계획인데 하루 종일 제 집에서 편하지가 않아요. 게임만 하는 거 보니 미래도 없고요. 동거하는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더니 만나지도 않네요. 다들 헤어지라고 하니깐. 신랑은 말한다 하고 시간만 끌고 오히려 저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만 하고 그냥 부모님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했더니 안 들어가는 거 알잖아. 이러기만 하고 부모님들도 우리랑 사는 거 당연하다는 듯이 아주버님 방에 열쇠 달아주고 옷걸이 사다 주고 어쩌고. 왜 다들 나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는 안 하는 거죠? 왜 아주버님이랑 사는 게 당연한 건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만 참으면 되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너무 불편하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하고 앉아서 밥 차리고. 일부러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가 방구 형은 뭐하냐? 라고 물으면 오락합니다. 게임합니다. 이래요. 좋은 말로 컴퓨터예요. 이럴 수도 있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해버려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도 늦게 일어나고 오락만 해도 한심할 텐데 제 눈엔 오죽하겠어요. 제가 신랑한테 불편하다고 하면 너무 빨리 쫓아내는 거 아니냐? 라고 하고 좋게 내보내고 싶어요. 아무리 모시고 살아도 좋은 소리 못 듣는 거 알았거든요. 오래 같이 살아도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주고 뒤에서 제 욕한 거 알거든요.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요? 오늘은 정말 이게 뭔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신랑은 아주버님 앞에서 저보고 할 말 있으면 해. 네 얼굴이 할 말 있는 얼굴인데? 라면서 입장 난처하게나 하고. 신랑이 제일 밉네요. 항상 오후에나 일어나서 빨래도 못해요. 세탁기가 아주버님 방을 통해야 있거든요. 오늘도 신랑 태워다 주면서 싸웠어요. 정말 힘들다고. 부모님 집이 바로 옆인데 들어가라고 하면 안 되냐고 했더니 막 화내면서 안 되는 거 알잖아. 니도 엄마랑 살으라면 살겠냐고. 라고 하길래 난 우리 친정오빠랑 엄마랑 선택하라면 엄마랑 살 건데? 결혼한 오빠 집에서 살 마음 없어. 라고 그랬죠. 맨날 신랑한테 힘들다 나가라고 해라 하다가도 돌아서면 그래도 신랑 형인데 마음이 안 편하겠지. 내가 조금만 참자. 이런 생각에 아니다 말하지 말아라 하고 참다가 또 힘들어서 또 말하고 이걸 몇 차례 했더니 신랑도 이랬다 저랬다 뭐 하는 거냐고. 그만큼 내 맘속에서 나도 갈등이 되고 힘든데. 오늘도 아침에 대판했습니다. 이번에 말할게. 라면서 화내고 가버렸는데 전화가 와서는 진지하게 대화 좀 하자. 다시 나가라고 하면 형이 그 여자를 정리 못할 것 같아. 남편은 그 동거녀 만나는 걸 싫어하기에 내보내면 다시 살까봐 걱정하거든요. 저도 내보내서 만약 그 여자랑 결혼까지 가면 그 원망 제가 들어서 아주버님이 결혼해서 제 발로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언제가 될지 막막해서 미치겠어요. 잠잘 때도 그 생각에 잠이 잘 안 와요.
누워만 있어도 옆방에서 자고 있는 아주버님 때문에 인간이 어쩜 저러지? 30 중반 돼서 저러고 싶을까? 그냥 일 열심히 다니고 바로 자고 이러면 이해라도 되고 복이나 좋지. 미래도 없고 맨날 하는 오락 메이플 스토리에나 빠져선 살다 보니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댓글입니다. 집에 인터넷 끊어요. 그럼 피방 가서 살 거예요. 아주버님 나갈 때까지 남편한테 잠자리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 나이 남자면 보통 한 달 안에 형 쫓아낼걸요? 애기도 없는 신혼집에 얹혀 사는 아주버님이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페인 아들을 혼자 살면 굶는다고 며느리에게 떠맡기고도 미안해할 줄 모르는 시부모나 지 형이니 지 안 불편하다고 지 색시 불편하리란 생각 못하는 신랑이나 님 하나만 희생하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듯 하네요. 신랑이 말 못하면 직접 아주버님께 말하세요. 따로 살자고요. 그래도 안 되면 집에 계시지 마시고 작은 알바라도 나가서 하세요. 답답해서 어찌 사십니까? 밥 같은 거 절대 차려주지 마시고 절대 빨래도 해주지 말고 정말 불편하게 만들어야 나가겠죠? 차라리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하세요. 정말 한심한 인간 맞네요. 참고 살면 병됩니다. 남편이 제일 나쁘다. 시아버지하고도 한 집에 못 사는데 젊은 아주버님이랑 어찌 하루 종일 내던져 놓는지. 혹시 그 집 식구들 아주버님이 불쌍해서 여자 구경이라도 하라고 님하고 붙여놓는 건가요? 절대 이해 안 갑니다. 그냥 한번 싫은 소리하고 편해지는 게 어때요? 계속 맘 썩히느니 한번 뒤집으세요. 무엇보다 시작할 일은 밥을 절대 차려주지 말 것입니다. 때 되면 밥 차려줘, 커피 줘. 너무 편한데 누가 나가 살겠어요? 부모님 집에 안 들어가는 이유도 눈치 보이고 불편해서일 텐데요. 아주버님 빨래도 해주지 마시고 아예 모든 지원을 끊으세요. 뭐 완전 누굴 가정부로 보나. 시댁에서 뭐라 하거든 도저히 못하겠으니 아들 데려가라 하시고요.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바보 호구로 봅니다. 우선 개인 사생활부터 문제가 있군요. 집안에 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적당한 규칙을 만들고 남편에게 말씀하세요. 먼저 아주버님이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약속을 얻어내시고요. 기한을 정해서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그리고 빨래 하나에서부터 밥상 차려주는 것까지 독립적으로 아주버님을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적당한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하셔서 아주버님과 마주치는 시간을 많이 줄이세요. 맨날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그러는데 지금 아주버님은 그 편한 생활에 취해 계신 겁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맨날 힘들다 지겹다 말씀하시면 잔소리로밖에 듣지 못합니다. 적당한 타이밍을 봐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해보세요. 무조건 아주버님을 내쫓자는 말보다는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하면 남편도 귀담아 들을 거라 생각됩니다. 힘내시고 노력해보세요. 힘드시겠습니다만 아마 철들기 힘들 것 같네요. 제정신인 여자가 그 아주버님이라는 사람과 결혼할 일은 더 없을 것 같고요. 누군지 네 가지가 제대로 없게 키워졌나 보네요. 이런 일방적인 상황은 결혼 생활에 하등 좋을 것이 없다는 것을 남편분이 아시는 게 급선무일 듯 합니다. 제가 아는 언니는 철없는 시동생을 데리고 사는데 냉장고 거덜낸답니다. 심지어는 언니 딸의 과자까지 다 먹어치우고 손에 들고 있는 때 묻은 과자까지 뺏어먹고 딸내미 맨날 삼촌이 과자 뺏어갔다고 울고불고 난리고 둘째 임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되었고 그제서야 우유부단한 남편, 동생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꼭 이렇게 큰일이 벌어져야 심각한 상황인가요? 더 웃긴 건 시댁에서 언니 보고 걔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 빠졌어? 성격도 예민하고 말이야. 이랬다는군요. 도대체 시댁의 횡포는 어디까지인가요? 남편의 우유부단함의 끝은 어디까지인가요? 결혼 4년차 주부입니다. 전 그래도 다행히 아주버님이 아니고 시동생이라서 조금은 님보단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 또한 많이 힘들어요. 울 도련님 정말 철없거든요. 새벽 3시고 4시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집안 사람들 다 깨우고 장사한다고 형한테 손 벌려서 빚지고 26에 장가간다고 돈 달라고 하고 아무튼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그냥 한번 악녀로 조금이나마 편히 사세요. 전 앞에다 앉혀두고 꼬치꼬치 캐물어 가면서 말했답니다. 생활비 얼마 집에 있지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오라고. 안 그러면 형이랑 이혼하겠다고 완전 못 박아뒀죠. 그래서 그나마 요즘은 조금 괜찮아졌답니다. 순간 기분 나쁘고 싫겠지만 내가 우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냥 나쁜 재수씨 되세요. 신랑이랑 크게 한번 싸우고 속 시원히 사세요. 힘드시겠지만 용기 내시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올해 나이 40, 아들은 6살, 작년에 이혼 후 남편과 아들 안 본 지 1년 조금 넘었어요. 10년을 전업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과 같이 세상을 떠날까도 해보고 10년을 남편만 의지하고 경제활동이 없다 보니 남편은 집에서 노는 사람 취급, 무시. 아이가 장애하라 10년 중에 3개월 알바한 것도
그만두라 난리쳐서 간뒀는데 나중엔 저보고 대체 너는 잘하는 게 뭐냐? 라면서 몹쓸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많이 매달렸어요. 아이 데리고 나가라는데 돈 한 푼 없이 10년을 경력 단절된 전 자신이 없어 참고 살고 아이 때문에 참았지만 굳게 맘먹고 이혼 받아들이고 피 같은 아들도 주고 이혼했습니다. 수중엔 그나마 조금 모아둔 돈 200만 원이 전부. 일단 고시원 하나 구해 아무 일자리나 찾아서 일만 했습니다. 밤마다 아들 생각에 고통스러워서 울었지만 3달 정도 지나니 무뎌지고 일도 익숙해지고 공부도 시작하고 늘 퍼져있던 제가 쉬는 날엔 피부과도 다니며 관리하고 비록 할부지만 경차도 사고 고시원 탈출에 월세지만 원룸도 구하고 점점 저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행복해요. 무시하는 남편도 없고 아들은 그립지만 견딜만 해요. 양육비 제가 꼬박 보내주고 있지만 면접 교섭은 안 하고 있어요. 아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저도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남편이 카톡 전화 와요. 네가 엄마냐? 어찌 애 한 번 보러 오지도 묻지도 않냐? 그냥 시원하게 일십하네요. 수신 차단도 하고 싶지만 혹시나 아들이 문제라도 생기면 받아야 하니 아이가 있는 한 전 남편과 연은 끊지 못하겠네요. 그리고 수시로 아들 사진 보내주는 건 고맙네요. 아이는 생각보다 강하다더니 잘 크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엄마를 많이 그리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전 다시 지옥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진작 이혼해줄 걸 후회해요. 시간이 더 지나면 또 모르겠지만 전 남편은 그냥 기억에서 아예 지우고 싶을 만큼 다시 보고 싶지 않고 아들도 그냥 무뎌져요. 이럴 땐 모성애도 없는 나쁜 엄마 같아요. 이혼녀라는 시선 쉽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힘들지만 지옥 같은 10년의 결혼 생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군요. 장애야 낳은 것도 다 제 탓. 남자 생겼냐? 발랑 까져가지고. 라면서 가끔 카톡으로 저런 말 하는 남편 한 번씩 세상 하직하게 만들고는 싶지만 감옥에서 살 수는 없으니 그냥 지금이 행복해요. 저 그냥 이렇게 저만 위해 살아도 되는 거죠? 죄책감은 자꾸 들어요, 아들한테. 댓글입니다. 남편의 선택이잖아요. 아이는 안쓰럽지만 너무 죄책감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님이 아픈 아이 10년 케어했으니 남편이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멀리 보고 님 내실을 키우세요. 남편이 손났을 때 아이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남편분 인성분이 불가능한 얘기 같지는 않네요. 힘내세요. 남편 그렇게 이혼하자고 난리더니 막상 이혼하고 나니 아쉽나 봐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쓰니가 그동안 아이 키웠는데 자기도 해봐야 힘든 거 알죠?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세요.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요. 쓰니는 끝까지 안 하고 싶었는데 내친 건 남편이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연락하고 난리야? 인성 쓰레기. 쓰니 꿋꿋하게 힘내서 살아요. 그래도 아이는 보러 가셔야죠. 아이의 권리이자 님의 의무인데요. 잠깐 봐서 아이가 더 힘들어한다는 건 님이 판단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꼬박꼬박 면접 가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그 아이는 부모가 이혼해도 엄마가 꼬박꼬박 자기 만나러 와주는 것 덕분에 엄마가 자기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다네요. 안 보고 돈만 주는 건 아이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없는 거랑 같아요. 남편은 밉지만 아이는 사랑하잖아요. 보러 가세요. 다 좋은데 애가 혼란스러울까봐 안 보러 간다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핑계는 안 됐으면 좋겠네요. 아이는 이미 충분히 혼란스럽고 정서적 타격도 엄청날 텐데 뭘 새삼스레 그래요. 이혼한 거 쓰니 탓 아니에요. 그런 남편이랑 헤어진 건 100번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애 보러 한 번도 안 가는 건 정말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그렇게 그리워한다는데 그동안 애정 주고 잘해줬던 엄마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저런 아빠하고만 살아야 하는 아이 심정은 생각해보셨어요? 자꾸 돈 모아서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지금 애가 바라는 게 돈이에요? 돈 들고 금이한양에서 오는 엄마 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원하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게 아니다 라는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면접 교섭권이 쓸데없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적으로 만나서 아이한테 믿음을 주세요.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